책에 관계가 안 좋은 삐진 친구를 달래주는 네. 방법이 나와 있는 구절이 있어요.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한번 얘기해도 되나요? 네네. 읽어주시죠. 아 얘기 안 하는 게 좋을 해주세요. 것 같아요. 오늘은 비밀이 좀 오늘 많으시네요. 나만의 비밀 비밀 얘기. 특집인가요? 탐독. 안녕하세요. 저품격 독서 토론회 탐욕스러운 독자들 탐독 8화 지금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탐독 이제 저희 시즌 1 8화 와, 벌써 파란가요? 저희 시즌 1은 10화까지 예정돼 있고요. 네. 10화도 짧진 않은 것 같긴 한. 네. 네. 시즌 2는 언제 만들어질지 모르지만 오늘도 진행을 해보죠. 네. 자, 오늘 오프닝 주제를 한번 이야기해 볼 건데요. 네. 어떤 걸 갖고 오셨을까? 누가 먼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오치매님이 가져왔던 게 재밌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갖고 해보시죠. 아, 저 이거는 사실 저는 항상 이렇게 오프닝 주제 갖고 올 때 특히나 우리 회의 하잖아요. 이렇게 우리 잠깐 조금씩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사전 회의를 좀 하죠. 네. 그래서 저는 근데 가벼운 걸 갖고 오고 네. 내용이 없는 그런 걸 갖고 와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가벼운 사람인가? 그러니까 괜찮아요. 몸무게가 무거워요. 왜냐면 저 1kg 빠졌어요. 그 와우. 도스님이 자꾸 회의할 때마다 쓰잘데기 없는 주제 말고 네. 뉴스 같은 거나 뉴스 어떤 기사 시사나, 이런 걸 얘기하자고 아이고. 얘기하는데 정말 죄송한데 이거 제가 정정을 한 두세 번 해드린 것 같은데 저는 그 맨 처음에 그 VS 같은 주제가 나왔을 때 네. 이게 VS 같은 주제가 너무 많으니까 다른 주제 네 그런 걸 하자는 의미에서 좀 다른 주제로 넘어가는 게 어떠냐라고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도스님 뭐가 있으세요 했을 때 네 결론은 돌아서 기사, 시사, 심지어 토크. 진중한 기사는 모두 튜다님이 가져오셨어요. 저는 그냥 뭐 여기 튜나님 지금 없어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돌려가기. 안 계실 때 네, 역시 자리 비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자리 비우면 큰일 나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래도 오늘도 저 여전히 끝까지 저는 약간 이렇게 가볍고 여러분들이랑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주제를 갖고 왔는데 사실 이번에는 웃으면서 얘기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이거 팟캐스트 애청자인데 팟캐스트 막 여기저기 들으면서 자주 나오는 주제예요. 네. 5명이 냉면을 먹었는데 사이드로 나온 만두 5개 중 2개를 말도 없이 먹은 놈, 혹은 4명이 치킨 2마리를 시켰는데 말도 없이 닭다리를 4개 먹은 놈. 아니, 이미 정답이 나와 있는데 이 뭘 둘 중에 진짜 누가 더 나쁜 놈이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누가 생각해도 네. 치킨 2마리에서 네. 닭다리 4개 먹은 놈이 문제죠. 메인 메뉴가 이미 치킨인데. 아니 근데 메인 메뉴라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보세요. 냉면은 그래요. 5명에서 냉면을 먹어서 5그릇 먹었을 거 아니야, 한 그릇씩. 네. 그게 당연히 그 냉면이 메인이죠. 근데 사이드로 나왔어요, 만두가 5개. 네. 그럼 막 하나씩 먹는 거죠, 그 만두를. 사이드냐 메인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개수의 문제예요. 만두가 5개 나와서 사람이 5명인데 한 사람이 만두를 2개 먹었어요. 그럼 한 사람은 만두를 못 먹게 되잖아요. 아니 피자집에 피자 8조각 나오는데 네. 5명이 갔다고 네. 그걸 다 쪼개서 먹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게 문제예요. 피자가 그래서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그게 문제예요. 왜냐면 피자는 항상 사람을 어렵게 해. 피자 러버께서 말씀하시는 네. 건 조금 신빙성이 올라가긴 하는데 네, 왜냐면 저는 사실 이 문제에 크게 당부하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피자를 집에서 시키면 아니 그럼 애당시에 쪼개서 오지 말라 그래요. 와서 쪼개면 되지. 저쪽에서 와라. 사실 그 피자를 통해서 가족의 애환을 느낄 수 있고 자식을 하나 더 먹이려고 아빠는 한 조각만 먹고 엄마는 안 먹고 내가 5조각 먹고. 아니 쪼개 먹으면 되죠. 그러면 한 조각을. 그럴 수는 없어요. 피자는. 뭘 그럴 수가 없어요. 어차피 아무튼 올라간 토핑 근데 똑같은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치킨은 다리도 그렇고 몸통도 그렇고 치킨이에요. 그냥 선호하는 부위일 뿐이지. 근데 만두는 만두 이래요. 만두야, 나 만두. 그리고 5개밖에 없어. 우리 5명밖에 없어. 그러면 아니 그때 애당초에 하나씩 먹겠죠. 근데 왜 2개를 먹냐고요? 아니 지금 거기는 이게 사이드가 아니잖아요. 그게 만두는 메인이고 그러니까 메인하고 사이드가 아니라면 또 메인과 사이드의 문제인가요? 저한테 그래요. 그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이게 여러분 와 이겼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합니다. 진짜. 이기고 지고가 아니라 이거는 이 질문 자체를 봤을 때 그 부분도 고려할 대상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고려 대상인데 1순위냐 2순위냐인 거죠. 저는 좀 2순위라고 생각을 그쵸? 해요. 네, 저는 그럼 좀 1순위는 뭐예요? 1순위는 조금 다른 견해인데 저는 다른 견해인데 뭔가요? 5개 중에서 2개를 먹고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근데 치킨 다리는 4개를 다 먹은 뒤에야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러면 사실 치킨
다리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없지 않았나라는 좀 이상한 견해를 좀 가져왔거든요. 아니 새로운 그것도 견해예요. 중요해요. 새로운 견해예요. 네. 그 딴지 걸 때까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중요하진 네, 않아요. 그렇군요. 근데 새로운 견해예요. 네. 중요하지 않은데 새로운 맞아요. 거는 중요하진 않아요. 맞아요. 왜냐면 결국에는 그래도 치킨이 문제라는 거잖아요. 네. 아니다. 아, 치킨이 문제. 만두가 문제라는 둘 다 거죠. 문제예요. 둘 다 지금 둘 다 문제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둘 다 아니, 근데- 교수생인데 누굴 먼저 걸 거냐 저는 그 생각을 하거든요. 누굴 먼저 그 처형대 올릴 거냐? 네네네. 아. 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하나를 찝어야 돼. 맞아요. 만약에 내가 이 둘 중에 한 명만 해야 거기 된다. 올릴 수가 있어. 목걸이를 해줄 수가 있어. 네. 저는 목걸이가 뭐? 네 합격 먹거리를 학교 목걸이를 쇼미더머니. 만두에 드리겠습니다. 만두에. 네, 만두에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그러면 저희 편이네요. 제 편이네요. 맞습니다. 아. 뭔가요? 갑자기 돌아가는 거. 이게 왜냐고 하면은 네. 네. 일단 저희 냉면이 있고 네. 만두가 있잖아요. 네. 두 개의 맛이 달라요. 치킨은 물론 부위에 따른 그런 차이가 뭐 좀 퍽퍽하거나 질감은 이런 거 있겠지만. 있죠. 네. 네. 어느 정도 큰 틀에선 치킨이라는 틀이 들어가거든요. 맞아. 이 아. 다양한 맛을 선호하는 제 입장에서는 한 명이 못 먹네? 그리고요. 네. 맞아요. 그 말이 맞는 게. 이상해집니다, 이게. 그리고요. 냉면집에서 만두를 주는 그 코스를 하는 가게가 있다. 근데 그 가게는 냉면을 먹고 만두까지 먹는 가게인 거예요. 그런 가게를 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저는. 저는 많이 가봤어요. 그런 데도 있죠. 네. 왜 굳이 그런 데 가서 그렇게 먹어요? 냉면집이면 냉면만 아니 잠깐만 팔아야지. 그런 데를 왜 가냐고 하면 그- 어떡해요? 맞아요. 치킨을 왜 먹어요? 그거는 냉면이랑 만두를 같이 파는 집에다가 얘기를 하셔야 될 맞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딱 집은 결론이- 그렇게 네. 하기로 했다면 그 집만의 문화가 형성된 거예요. 네. 냉면을 먹으면 만두도 주는 사이드로 먹게 되는 그렇게 유명한 맛집. 맞아요. 그런 데서 만두를 2개나 먹으면 너무 나쁜 놈이지. 아니 맞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저한테는 냉면이 문제가 아니라 만두가 주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만두가 그냥 메인이 주인이 돼야 된다고요? 만두가 메인이 돼야죠. 아, 냉면이 메인이. 아니라. 네. 아유. 사실 메인이 냉면이냐 사이드가 만두냐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니 저한테 중요하다니까요. 근데 이것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하다는 입장에서도 한번 들어는 볼 이야기를 건데 들어볼 때. 앞으로 저는 생각하진 네, 않겠다. 네. 카면님이랑 만두랑 냉면 안 먹을 것 같아요. 아, 오늘 저희 같이 시작을 끝나고 하지 않은 걸로. 오늘 저희 지금 끝나고 밥 먹기로 할 건데 절대 냉면하고 만두는 안 먹을 거예요. 혹시 5개 나오면 2개 먼저 드실? 아니 5개 나오면은 제가 네. 다 제가 먹어보고 네. 그 카면님 얼굴이 아니, 울그락불그락 애당초에 되는지 보려고요. 우리 인원수가 네. 달라요 지금. 아, 여기 나오는 거와. 네. 아니 뭐 어쨌든 간에 네. 뭐 약간 3초 빠지는데 네. 일단 어쨌든 간에 저는 네. 메인과 사이드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뭐 아까 도수님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어쨌든 클레임을 걸 때 어디에 먼저 걸 것인가 네. 이런 차이가 있는 거고. 네. 그럼 클레임 먼저 걸 때 치킨 먼저 걸겠다. 아니 저는 어쨌든 간에 치킨이에요. 아. 저는 메인과 사이드의 중점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 궁금한 게 알겠어요. 저는 이제 이 문제에서는 이제 어쨌든 서로 생각하는 바가 네, 좀 다르고 다르고, 그렇다면 그 카면님이 우리가 같이 치킨을 먹으러 갔어요. 이렇게 네. 튜나님하고 같이 먹으러 4명이서 갔는데 튜나님이 닭다리 4개를 다 먹었어. 네. 그랬을 때 기분이 어때요? 너 왜 그렇게 먹으라고 할 거예요? 그런 반응이 궁금했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왜냐면 네. 뭐 그러거나 말고 뭐 먹은 사람이 잘못한 거지 그냥 대수롭지 않게 얘기하니까 저 같은 네. 경우는 아니 먹는 거에는 진심인지라. 다리를 4개나 먹었다고. 아니 저는 먹는 거에 진심이에요. 그래서 아, 메인 메뉴가 분명 확실하게 있을 때 네. 그걸 누가 독차지했다. 그럼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사실 아. 그렇게 생각 없이 다리를 혼자 4개 다 먹는 사람한테 그런 그런 사람과 사람이 있겠나 그런 사람이랑 봐요. 같이 밥 안 먹을 것 같긴 한데 맞아요. 겸상 그러니까 못해. 네. 거의 안 할 것 같은데. 지금 도서님이나 모찌맨님은 네. 그런 상황일 때, 그러니까 지금 이거 VS가 아니라 네. 지금 얘기하신 대로 치킨 2마리에 네. 4명이서 네. 한 명이 닭다리 4개를 다 먹었다. 그 본인들의 반응은 어때요? 저는 사실 있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4조각을 혼자서 먹었다? 이런 상황이라면은 이 녀석 너 나랑 겸상을 금하겠다 이러겠지만 닭다리인지 뭔지는 중요하지 않고 네, 저는 또 닭가슴살을 좀 네. 선호하는 편이어서 네. 그냥 사실 닭가슴살 다들 퍽퍽하고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서 또 많기도 하잖아요. 저도 닭가슴살을 좋아해요. 네. 저 그래서- 닭다리 그래서 안 먹어요. 네, 분쟁을 할 여지가 없어요. 저 날개 먹기 귀찮아요. 목뼈 정말 귀찮아요. 전 그것도 그래서- 날개도 좋아하고 목뼈도 좋아하는데 그럼 치킨을 좋아하시는 거? 아니 다리를 안 좋아해요. 아 다리는 안 좋아해요? 네. 이건 좀 신기하네요. 다리가 너무 기름져가지고 그 먹었을 때 그 진짜 남의 다리 이렇게 먹는 것 같아가지고 아 다음으로 그냥 넘어가죠. 다음 주제로 넘어. 아, 어쨌든 진짜. 네, 어쨌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다 분배해서 먹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도록 하죠. 만두 절대 2개 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꼭
자리를 비우시면 안 됩니다. 자리- 주사님이 나오지도 않으셨는데 닭다리 네 4개를 먹고 닭다리 먹어, 3가 4개 넘어져서 네 절대 자리를 비우시면 안 됩니다. 절대 자리 비우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다른 여기 뭐 벨기에 가서 어디 영국 가서는 자리 비워도 돼요. 거기 신사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저희는 할 때는 아유, 하이에나들만 하이에나, 모여 예. 있어가지고 생고기 좋아하기 때문에 진짜 역시 저품격 독서서르네. 아우. 네. 다음 주제 넘어가도록 다음으로.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어쩌다 보니 진중한 걸 좀 가져왔습니다. 아이고야 역시나. 아니, 재밌는 주제 같아요. 네. 네. 최근에 이제 포켓몬스터 게임 다들 아시죠? 아, 네. 좋죠. 그거에 대항해서 패럴드라는 게임이 나오는데 헤럴드. 네. 음. 포켓몬스터랑 비슷한데 조금 어른 버전의 네. 포켓몬스터라는 그런 평을 받고 아, 있었거든요. 뭐 비키니 입고 나와요? 그렇진 않고. 그런 성 어른이 아니고. 네. 아. 선정성이 아니에요. 왜 그래요? 선정성보다 약간 개인적 폭력성이 좀 더 요즘 가미된. 게임들 너무 선정적이어서 혹시나 또 아니 이렇게- 그런 거 좋아하시니까 그런 것 같은데. 예, 다 어서 얘기하죠. 네, 다음은 주제로 하죠. 바로 네. 얘기할게요. 예. 네. 그래서 처음에 나왔을 때는 패럴드 닌텐도에서 별로 제재를 하지 않았는데 네. 패럴드를 조금 뭐 모바일로 음. 옮긴다던가 좀 더 확장적인 그 사업을 확장하려고 했는데 닌텐도에서 이 정도는 좀 선을 넘은 것 같다 해가지고 법적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저는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저작권을 중요하긴 하지만 반대로 저작권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면 이 비슷한 장르에서 발전이 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카피라이트랑 카피레프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한번 주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도스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카피라이트가 아무래도 조금 지켜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권리를 주장해야 된다. 네. 아. 왜냐면은 이제 어쨌든 어떤 특정 사람이 아이디어를 내서 만들어서 성공해낸 IP인데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조금 차용해가지고 써올까? 물론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고 더 잘된 케이스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미 그 IP를 처음 개발했던 사람들한테는 내가 개발했는데 내 말도 없이 왜 가져가다 쓰지?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카피라이트에 대한 그런 권리가 좀 더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전 궁금한 네. 게 그쪽은 게임 업계 쪽은 잘 몰라서 네. 그 권리 주장의 강도를 좀 낮추면 어때요? 권리에 대한 이제 예를 들어서 결국엔 수입적인 얘기를 하자는 거잖아요. 네. 내가 어떤 게임을 만들었어. 네. 근데 그 게임을 누군가가 모티브 삼아서 만든다고 결국에는 카피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저작권료에 대한 부분을 너무 많이 내고 있는 거 아닐까? 만약에 좀 그걸 낮춰주면 기분 좋게 이걸 만들어낸 사람도 기분 좋게 마음껏 쓰세요. 대신 이 정도의 금액만 나한테 뭐 러닝 개런티라든가 해가지고 나한테 주세요. 네. 이렇게 하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요? 물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도 많긴 합니다. 그래요? 네. 이제 뭐 비상업 목표로는 이제 써도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느 정도 네. 이것도 카피 레프트 쪽에 좀 더 가깝다고 보긴 하는데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기업 쪽에서는 그런 식으로 사업적으로 쓴다면. 사업적으로 썼을 때는 아무래도 어느 정도 개런티를 줘야 되는 게 맞지 근데 않을까? 그 개런티를 조금 반 정도 낮추면 너무 무리가 있는 건가요? 그거는 그것까지는 모르지 않을까요? 근데 이거를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에 네. 따라 다른 내용이지. 그러니까 법적으로 법적으로? 너무 이제 저작권자가 부르는 대로 준다는 게 아니라 이것도 그냥 어느 정도 금액에 한해서 네. 이제 퍼센테이지로 해가지고 그거는 이제 근데 조율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거를 조율은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법적으로 뭐 규제를 한다 이거는 네. 답이 없어요, 솔직히. 맞아요. 솔직히 음악 같은 경우에도 일부 차용하고서 자기 멜로디 따서 넣는 거 네. 그것도 지금 그거 가지고 논란도 많고 하잖아요. 그거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논란이 됐던 것들이죠. 그런 것도 있고 어떤 뭐 문화적인 거는 다 비슷한 류가 가요. 맞아요. 근데 거기에 자기 주장이나 아니면 자기 색을 더 입혀서 하기 때문에 네. 거의 다 카피 레프트에 가깝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하나하나 퍼센테이지를 정해놨다. 답이 없을 거예요, 이거는. 네. 그렇기 때문에 조율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법적으로 이 제한을 두자고 하셨는데 이제 막 성공한 케이스의 IP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게 있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닌텐도 뭐 포켓몬 같은 경우는 이미 너무나 큰 IP인데 거기서 제한이 걸려버리면 사실상 손해를 좀 더 많이 보는 구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저작권을 대여해서 이제 그쪽에서 만들었는데 이제 뭔가 평가가 안 좋게 됐다. 그러면 사실상 기존 IP에 대한 어떤 가치를 훼손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법적 제정보다는 그냥 개인적으로 조율을 하되 저는 이 생각을 하거든요. 카피라이트가 보장되는 만큼
조금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꺼낼 수 있지 않을까. 저 네. 그 카피레프트를 얘기했을 때 네, 카피라는 말이 듣는 순간 네.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네, 왜냐면 누군가 어떤 영화를 보거나 어떤 책을 보고 영감을 얻었어요. 네, 근데 그 영감을 얻어서 어떤 크리에이티브한 어떤 작품을 만들어냈다. 근데 사실 모방 안에서 창조가 일어나는 일이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과 네, 있는 것에서 모방해서 또 새로운 걸 창조하는 이 두 가지 길을 다 열어줘야지 맞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네, 카피 레프트의 입장이 좀 더 강하거든요. 네. 점점 더 그 우리 세상은 완전한 공유의 시대로 가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게임의 어떤 그 창작적인 부분 그것도 사실 미술과 비슷한 거지. 예술도 비슷하고 어떤 네. 소설도 비슷한 거고 네. 결국에는 카피 레프트가 맞냐 라이트가 맞냐라는 토론을 하고 있지만 결말은 카피 레프트의 시대로 계속 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좀 불편하지만 네. 모찌맨님하고 비슷해요. 아니 불편하지만 비슷해서 그런가? 이게 마음에 들진 않은데. 아니 비슷하면은 그냥 네. 동조하면 되죠. 맞죠. 네. 그러니까 저는 예전부터는 일단 네. 카피라이트 쪽에 가까웠어요. 네. 일단 무조건 권리 주장을 하셔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옛날에 무단도용이나 네. 이런 게 너무 많았고 네. 저희 시대에는 진짜 불법이든 아니면은 도용해서 만들어진 불법 오랜만에 들어보세요. 그렇긴 하네요. 네. 어쨌든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네. 그래서 규제가 확실히 필요했던 게 맞기 때문에 네. 이런 카피라이트에 대한 권리를 향상시키는 게 너무 많이 필요했고 그리고 지금 아까 잠깐 얘기했던 음악적인 부분이나 그리고 지금 다른 뭐 예술이든 네. 아니면 문학이든 이런 게 다 그런 부분으로 가다 보니 그래서 좀 문제가 많았죠. 근데 지금에 와서는 보면 좀 생각이 조금 바뀐 거는 카피 네. 레프트라는 게 아까 전에 지금 잠깐 얘기하셨던 무에서 창조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는데 모방에서 창조하는 거. 네. 근데 우리 대부분 모방부터 배워요. 네. 학교에서 미술 배운다고 하면은 밑그림이나 다른 화가거나 아니면은 석고상을 따라 그리고 네.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니요 그거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고 엄마 아빠를 모방해서 태어나요. 유전자를. 아니 탄생부터 가면은 진짜 미술로 국한했을 네, 때 아니 그냥- 지금 약간 이거는 권리에 대한 얘기잖아요. 지금 알았어요. 사람으로서 그냥 권리가 아니잖아요. 이게 웃자고 지금. 해봤어요. 웃자고. 우리 여기 아침부터 웃자고 하러 나온 거지. 같은 의견도 아니 네, 아무튼 아무튼 괜찮아요. 더- 약간 얘기하세요. 진중하게 한다고. 의견이 비슷하다 그래서 기분 나빠서 나도 아니, 얘기해 뭐 보세요. 어쨌든 간에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미술도 네. 뭐 피카소라고 당장 처음부터 그렇게 그렸겠어요? 일단 맞죠. 처음부터 차근차근 뭔가 다른 사람에 맞아요. 대한 걸 배우고 네, 음악가들도 다른 사람 노래도 들어보고 악보도 보고 하다가 네. 이렇게 계속 발전을 어휴, 해왔던 거니까 오랜만에 네. 맞는 얘기 하시네. 아우 진짜 이 모찌미님하고 진짜 맨날 싸우고 같은 네. 의견이 있는데 충돌이 나는 모습 정말 아름답습니다. 진짜 멈출 인정하기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요. 아니 어쨌든 간에 네. 그런 네. 부분들이 있다 보니 네. 거기다 지금 이제 현 시대에는 아까 얘기하셨던 대로 거의 오픈 소스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지금 AI 같은 경우에도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한테 너네가 아이디어 줘라. 그럼 우리가 AI로 해서 그 아이 만들어 주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점점 더 아까 얘기하신 대로 점점 오픈월드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일단 솔직히 기술적인 거 결국에 돈 얘기죠. 일단 자본주의여서 이제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걸 좀 따지는 건 있긴 한데 네. 점점 더 이게 풀어 나가는 거는 오픈 상태로 넘어간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안에서 나오는 이제 다른 건 이제 아까 얘기하신 대로 네. 생길 것 같긴 한데 네. 지금 앞으로의 세대에서는 카피레프트가 더 맞을 거다라고 지금 저도 판단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도 지금은 카피레프트로 바뀐 상태예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네. 아무튼 저희 본 토크로 이제 한번 들어가서 이제 네. 오늘의 책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를 기다리며 조용히 잠들어 있다가 누군가 읽어주는 순간부터 이야기는 꿈틀거리며 살아난다. 이야기는 그렇게 읽는 사람의 상상력에 뿌리를 내리고 마음을 움직인다. 이야기는 누군가에게 읽혀지기를 원한다고 엄마는 데이빗에게 속삭이곤 했다. 이야기가 원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라고. 그래야만 이야기 속의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으로 건너올 수 있는 거라고 했다. 우리가 생명을 주기를 이야기들은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오늘의 지정도서 영화 보고 오는 길에 글을 썼습니다. 네, 이 책을 쓰신 작가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작가분의 이름은 김중혁이시고요. 1971년 경상북도 김천에서 출생하셨다고 하네요. 예전에는 웹디자이너 일도 하시고 음식 잡지, 여행 잡지 기사로 이제 3년 정도 일을 하시다가 2000년에
문학과 사회라는 문예지에서 펭귄 뉴스라는 중편 소설을 발표해서 등단하셨다고 하네요. 2008년에는 엇박자 뒤로 김유정 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하셨고 2010년에는 젊은 작가상, 2011년에는 문학 부문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등 이런 식으로 상을 엄청 많이 타셨다고 하시네요. 또 따로 지필한 저서로는 요요, 가짜 팔로 하는 포옹, 휴가 중인 시체, 풍경 소리 등이 있다고 하네요. 지금 말씀드린 책들은 대부분 다 수상한 작품들을 얘기해드렸고요. 다른 책들도 더 많이 있고 수상한 책들도 더 있으신 분이십니다. 여담으로 소설가 김현수 작가님, 시인 문태준 작가님과 중학교 동창이어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천 3인방. 김밥 천국이요? 김밥 천국 네. 3인방이 아니라 김천 네. 3인방으로 불린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책을 저는 읽었을 때 처음에는 책을 쓰는 방법, 영화를 보고 나서 감상평을 어떻게 쓰는 게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책인 것만 같았는데 안에 보니까 조금 다르더라고요. 각 책마다 약간 에피소드, 자신의 에피소드를 섞어서 이런 식으로 쭉 예시를 한 70편 정도를 보여주는 책이라서 제가 생각했던 거랑 조금 다른데 하다가 그 처음 부분을 좀 잊고 이제 중간중간 에피소드들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그냥 하나의 이야기 같다? 그냥 짧은 단막극 같다? 약간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그때부터 읽히기 시작했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읽으셨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 제일 궁금한 게 사이보그님의 감상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나왔어요. 네, 여러분. 사이버거님 오늘도 역시 본토크에 출연해 주셨습니다. 대타로 있는 게 편한데 또 불려나와서 너무 유감이고요. 네. 다음 화도 나와주세요. 네. 게스트가 아니었군요 이제. 혹시라도 튜나님이 오시면 5인 체제로 제가 그때 빠지면 되니까요. 안 됩니다. 안 네. 됩니다. 아이고야. 참치님의 목소리를 그리워하셨을 팬분들께 정말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 그래서 감상을 어떠셨어요? 제 감상평요. 네. 네. 이 책에서 무려 77개의 영화를 다루고 있는데 제가 본 영화는 딱 3편이었더라고요. 영화를 안 보시네요. 네, 제가 영화와 이렇게 먼 사람이구나라는 거를 저도 느끼게 된 사람이었고요. 왜 나는 영화와 점점 멀어지고 있을까 생각해봤는데 저는 이렇게 돈과 시간을 들여서 앉아 있는데 지루한 것보다 가치 없는 것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앞에만 보면서 정해지는 정보만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선택이 잘못됐다? 즉 실패다.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영화를 선정하는 그거 진짜 자체부터 사이보그다. 저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는 편입니다. 근데 ODX를 가시면 됩니다. 근데 영화를 이걸 내가 봐도 되는 영화라고 어떻게 판단을 해요? 영화를 선택하는 기준이 블록버스터급 영화 이런 것만 챙겨보는 편이에요. 네. 블록버스터라고 하면 미국에서 한 구역을 폭파시킨다라는 네. 의미가 가질 정도로 엄청난 파급력이 있는 돈으로 따지면 한 1,000억 정도 들인 영화만이 엄청 크게 성행을 하고 그래서 저는 그냥 매니아틱적인 영화 좋아하는 건 없고요. 대중적으로 모두 봤을 만한 영화들을 봐왔기 때문에 저는 스케일이 큰 영화, 돈 많이 투자한 영화를 좋아합니다. 카메님은 어떠셨어요? 저한테 이 책은 진짜 로또 같은 책이었어요. 오, 좋아. 저하고 너무 안 맞아요. 아니, 그런 의미에서 로또. 아니, 아하. 왜요? 아니 진짜 표지에 써 있잖아요. 영화 에세이. 네. 저는 영화 에세이라고 했을 때 당연히 영화 내용은 나오겠죠. 단락마다 거기에 대한 이 작가분의 그 감상과 그런 게 좀 많이 풀어져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이 77편 단편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부분들이 솔직히 한두 페이지 정도 감상도 안 되시는 그 내용이 결합이 돼 있어요. 저한테는 진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 솔직히 얘기해서 일단 에세이라고 하면은 본인의 위주의 감상을 다 녹여내는. 근데 이게 다른 거와 결합을 시키시면서 약간 정보도 전달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앞에서 아예 설명을 해주잖아요. 자기가 이 글을 쓸 때 뭐 4-5시간이 걸리는데 어떤 방식들로 한다. 뭐 영화를 보고 4가지 시작점을 잡고 골똘히도 생각도 해보고 이제 뭐 생각났던 걸 이어붙이고 뭐 조사하고 첫 문장을 시작해서 마무리 짓는다. 그게 싫어요? 이 내용이 자체가 싫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는 건 좋아요. 근데 에세이라며요. 지금 에세이는 규격에 맞지 않는다. 제 기준이지만 이건 다른 사람은 다 다르겠죠. 근데 이게 사실은 저는 재밌게 읽었는데 그 카메님의 말이 조금 더 신빙성이 있을 수도 있는 게
한 1% 정도. 근데 역시 안 맞으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하는 거죠. 왜냐면 카메님이 에세이를 되게 좋아하세요. 네. 저는 에세이를 많이 읽는 편이 아닌데 에세이를 많이 읽는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꼭 어느 정도 이 책을 에세이를 좋아하는 독자들에게는 불호인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네. 저는 사실은 에세이를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어. 왜냐면 저는 독서 모임 이전에 영화 모임인이었거든요. 처음에 영화를 보고 영화에 대한 어떤 심도 깊은 이야기를 이렇게 저희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을 제가 만들었었어요. 너무 우리나라에 그게 없더라고요. 네. 그런 거 전혀 없죠 거의. 우리나라에 있는 영화 모임은 다 같이 남녀가 영화를 보러 가서 뭐 아까 뭐 말씀드린 재밌었네. 블록을 폭발시키는 블록버스터를 보고 나와서 서로 간의 그 어떤 매력을 폭발시키면서 술을 먹는 아. 그런 모임만 있더라고요. 아 영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것보다는 영화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막 이렇게 막 블록버스터를 네. 보고 매력버스터를 네, 하러 플러팅을 막 이렇게 하고 근데 저는 그게 싫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던 뭐 매니악한 그리고 약간 뭔 얘기하는지 모르는 심오한 그런 영화들을 좋아하거든요. 저랑 반대시네요. 네.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됐네요. 그래.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죠? 뭐 어쨌든 간에 네. 그런 이야기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뭘 상징할까? 이런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좀 구식이죠. 구식인데 아니 그런- 근데 그게 재밌어요. 재밌기는. 그렇죠. 그렇게 너무 이런 모임이 없어서 독서 모임으로 넘어온 거예요. 영화를 좋아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 책이 너무 재밌었어요. 아니 그래가지고 네. 진짜 저한테 안 맞다 보니까 네. 엄청 찾아봤어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감상을 했는지 블로그랑 아. 이런 거 찾아보니까 주요 내용이랑 뭐 이 책에 대해서 추천하는 사람 뭐 이런 게 써있더라고요. 네. 네. 주요 내용이 영화를 통해 자신을 발견하는 방법, 글쓰기를 통해 성장하는 방법, 삶의 의미를 찾는 방법, 77편 영화 분석과 감상, 영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지혜라는 내용으로 대부분 썼더라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저하고 여기서 안 맞다는 걸 느꼈어요. 추천하는 사람이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 저는 아닌 것 같고요. 글쓰기를 저도. 배우고 싶은 사람, 저도 아닌 것 같고, 삶의 의미를 찾고 싶은 사람, 이것도 아니고, 자기 성찰을 통해 성장하고 싶은 사람, 이 네 가지 하나도 안 들어가는데. 뭐가 어떤 인간이 되고 싶으신 거예요? 난 이해를 아니 저는 못해. 지금 저 자체로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옆에서 지금 봤을 때 이걸 안 찾고 있지 괜찮아서 않아요. 그래요. 아니, 옆에서 본인이 봤을 때 느끼는 괜찮지 거고. 않아요. 나하고 안 맞으니까 당신은. 남의 얘기도 좀 들으세요. 너무 안 괜찮아 지금. 아니, 봐봐. 멋지민님 나하고 안 맞아서 그래. 스티브 잡스예요 오늘? 뭐 오늘 스티브 잡스 그거예요? 네. 목내 건 없어요. 아무튼 무슨 말인지는 너무 잘 알겠고 사실 그래서 아까 이렇게 녹화하기 전에 이 책 어떠셨어요?라고 했을 때 너무 이렇게 막 분기탱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녹화 잘 되겠다. 왜냐면 좋아하셨군요. 의견이 극명하게 달라야 재밌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는 너무 재밌게 읽었는데 작가도 한 개인이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이 사람이 자기가 영화를 보고 되게 지극히 개인적으로 사유한 것을 쓴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분량이 적어서 좀 싫다고 하셨는데 분량이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이 영화를 대하는 각도,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을 내가 훔쳐 읽는 거거든요. 책이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네. 저 사람이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내가 몰래 약간 그걸 뭐 보이어리즘이라고 하죠. 관음증? 관음증처럼 네, 몰래. 좀 더 써줬으면 좋겠다고요. 근데 그거를. 난 이걸로도 충분했다 나는. 근데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 안에서 이 사람이 그 내용을 가지고 와서 어떤 주제 이따도 많이 이 주제에 대해서 얘기할 거지만 네. 주제들이 너무 생각해 볼 것도 많고 영화를 되게 보러 가고 싶다. 그리고 아예 첫 페이지에 첫 문장에 이렇게 김중혁 작가가 써놨어요. 네. 책에 실린 글을 읽고 영화가 보고 싶어지면 좋겠다. 음. 이미 본 영화라면 다시 보게 되면 좋겠다. 영화를 보고 나서 나도 글을 써볼까? 아까 말씀하셨죠? 라는 마음이 들면 더 좋겠다. 자신만의 첫 문장을 떠올리고 자신만의 결론에 도달하는 여행을 떠나면 좋겠다. 이 여행은 중독적이어서 앞으로 이 영화를 보고 나면 곧장 글을 쓰고 싶어질 것이다. 영화를 보고 오는 길에 저마다 다른 여행을 떠나는 글의 여행자들이 되면 좋겠다. 그러니까 네. 저마다 다른 여행자. 좀 불편한 여행자가 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여행자가 아닌 게 아니야. 진짜. 영화로서 이 책을 통해서 영화로서 여행을 떠났는데 조금 불편해. 난 걷는 게 싫은데 여행을 걸어야 되고 싫은 걸 마주쳐야 되고 이거 히치하이킹도 해야 되고 근데 자기는 그게 싫은데 어쨌든 그냥 불편한 여행을 한 것뿐이야. 여행이 맞을까? 피난 같아요. 피난.
거쳐가지고. 전쟁이 나서 아니 이거는 피난 정도가 아니라 그냥 재난 블록버스터. 너무 극단적으로 그런 그냥 다른 분들 지금 일단 도스님하고 일단 네. 사이버그님 얘기만 들었지만 저 극명히 갈라지잖아요. 네. 아마 모찌맨님도 좋다고 계속 얘기하니까 저거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가? 내가 네. 저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찌맨이 좋다고 하는 겁니까? 그래서 내가 싫었나 싶기도 하고. 그런가 보다. 계속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었어요. 혹시 반대로. 한쪽에서 좋아해서 싫다던가 싫어해서 좋아하나? 제가 구화 때 책 읽으면 무조건 무슨 책이든 말씀드리고 진짜 극혐이다 진짜 이거 이 책. 너무 극혐이야 이렇게 한번 해봐야겠네. 네, 제가 3편밖에 보지 않았지만 네. 어떤 그 영화에 대해서 막 엄청 스포를 주신다거나 그러지도 그쵸? 않으시고 맞아요. 네. 그 영화에 대해서 좀 다각적인 각도로 소개해주는 그런 부분이 저는 마음에 들었어가지고 그렇죠. 그게 재밌었거든요. 저도 사실은 네. 처음에 내가 보지 않은 영화를 이 작가님이 얘기할 때 혹시라도 스포가 돼서 나는 이 영화를 보고 싶은데 뭐 결말을 알게 되거나 네, 그러지도 너무 않으셨어요. 그렇게 되면 어쩌나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 알게 된 다음부터는 처음에도 저도 제가 본 영화부터 봤거든요. 네. 근데 그러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래서 처음부터 막 읽고 그렇게 했어요. 도스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근데 비슷한 의견인 게 이 화에서 느꼈던 것 같아요. 더 퍼스트 슬램덩크를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팬들분은 되게 다들 좋았다고 얘기하는데 이제 이 작가님께서는 어떤 건 안 좋았다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모두가 좋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제 나는 안 좋았던 점이 있는데 이런 점들이 안 좋았다. 근데 좋은 점은 또 이게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어떻게 보면은 좀 확실히 분석을 해서 내가 좋아하는 게 이거다. 내가 싫어하는 게 이거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와 똑같은 의견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은 좀 더 장점에 취합해서 좀 더 좋아하게 느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정말 좋았어요. 불호를 불호라고 얘기해주는 맞아요. 네. 불호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우리나라 문학에서는 그 주례사 비평을 한단 말이에요. 네. 지금도 아직도 많은데 그 주례사 비평이 그냥 비평을 하면 되는데 어떤 신인 작가가 나왔어요. 근데 네. 어떤 단편이 수상이 됐어요. 네. 거기에 대한 비평을 해야 되는데 뭐 이건 좋고 이건 안 좋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런 신인 또 없습니다. 이제 혜성같이 나타난 특급 신인 앞으로 10년 동안 문학계를 짊어져 나갈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매년 근데 똑같아요. 왜냐면 그 사람의 작품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네. 그 작가 자신은 그냥 그 작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작품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안 해요. 그냥 막 식사 정도 띄워주기. 해주시는구나. 예. 그래서 주례사 비평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에 우리는 너무 식상해서 책을 안 읽게 되고 어떤 책이 좋은 책인지 모르게 분별력을 없애는 거기 때문에 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견해가 되게 좋은 것 같거든요. 맞아요.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게 네. 좀 명확하게 할 수 가이드를 있는. 주면 맞아요. 좋죠. 네. 이 책이 저한테 불호인 건 맞는데 책의 구성은 잘 짜였다고 생각은 해요. 일단 지금 얘기 아까 하신 것처럼 스포를 한 것도 아니고 적당선에서 끊어주셨고 네. 그리고 자기 견해들이나 이런 걸 잘 집어 넣어주긴 했어요. 저는 그걸 좀 더 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으로 전반적인 플롯을 보면은 다 잘 짜임이 있어요. 이 77편이라는 것 자체가. 네. 그래서 참 잘 만들어진 책인데 그래도 나한테 불호다. 저는 네. 잘 만들어진 것 같지 않아요. 그런가요? 혹시 찔려서 그런 것 같아. 이거는 지금 아닙니다. 솔직히 이거 네, 나중에 말씀하시면 될 것 얘기하신 것 같아요. 같은데. 네. 네. 왜요, 도수님? 혹시 그 카비님의 의견과 무조건 반대. 네, 그렇게 맞아요. 사실 그런 의도로 얘기했어요. 내가 싫다고 해야지 좋아할 것 같아서. 아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네. 네. 영화가 그동안 연도별로 네, 제가 블록버스터 영화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네, 네. 네. 연도별로 어떤 영화들이 있었고 좀 네. 그런 간략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그거는 저도 받았는데 제가 말씀드릴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저 아까 분량 확보 확실하시네요. 네. 그럼 가져가야죠. 저한테 해달라고- 게스트라고 하신 분 저한테 어디 가시죠? 해달라고 하시는데. 게스트가 네. 게스트가 아니야. 네. 네. 일단 1980년대 영화가 이제 처음 시작할 때쯤에는 네. E.T., 스타워즈, 인디아나 존스 같은 공상과학 영화가 본격적으로 이제 대세가 되기 시작하면서 약간 근육질, 마초 캐릭터가 나오는 람보와 코만도 뭐 이런 대결 구도를 좋아하는 영화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1990년대는 제가 좋아하는 돈을 많이 쓴 영화 블록버스터. 블록버스터 비디오가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하고 타이타닉, 스타워즈, 주라기 공원 그런 영화들이 나오면서 이제 냉전 시대가 해소가 되면서 남자 주인공들이 좀 약간 부드러워졌다고 해요. 그래서 디카프리오, 브래드 피트, 뭐 키아누 리브스 같은 그런 인물들이 배출된 연도였고요. 2000년대로 가서는 판타지 소설을 기반으로 한 영화가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아바타, 반지의 제왕, 캐리비안 해적 같은 영화들이 나왔고 해리포터도 있죠.
네, 해리포터도 이때 제가 있죠. 제일 좋아하는 해리포터. 네. 그리고 2010년대로 와서는 진짜 마블이 완전 장악을 했죠. 아. 이때 나온 어벤져스 영화가 굉장히 인기를 끌었었던 네, 저희 영화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지나왔던 것 같네요. 영화의 역사라고 하고 약간 미국의 영화 역사라고 볼 수 맞아요. 있겠죠. 왜냐면 맞죠. 미국이 어떤 영화 사업을 이끌고 있으니까요. 네. 그렇죠. 네. 네, 하나하나가 다 소름이 돋을 정도로 엄청난 영화들밖에 없었네요. 재밌었어요. 네. 네. 모르겠네요. 영화를 안 좋아하시니까. 아, 영화를 안 좋아하시는. 네. 아니요, 영화는 좋아해요. 영화는 좋아하는데 진짜 좋아하는 것만 좋아하지. 저렇게 약간 어디 순위 올라간다 이런 건 거의 안 본 것 같아요. 그 진짜 카묘님은 인생도 다 그렇게 영화를 좋아하는 것만 좋아하는 것처럼 네. 카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은 하나 물어보고 싶은 지금 제 옆에 있는 이분은 누구죠 도대체? 아무튼 네. 네.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러면 어떤 영화를 좀 좋아하시는 편이세요? 저는 약간 정적인 아니 그러니까 영화 정적인? 작품을 하나 얘기해 네, 주세요. 예시로 하나만 예시로 좀 하나만. 정적인 근래 영화에 봤던 거는 원더풀 월드라는 게 있어요. 아니 원더풀 데이드. 혹시 저만 거기- 모르나요? 저도 모르겠는데요. 약간 그렇게 알려지진 않았을 거예요. 어떤 지금, 영화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그 내용으로 간략하게 얘기 드리면은 청소부예요. 화장실 청소부이신 어르신 한 분이 나와요. 그냥 그분이 며칠에 대한 그냥 기록이에요. 영화 자체가. 어떤 부분에서 감명을 받으셨나요? 그분의 루틴이 있어요. 일단 그 일본 영화인데 2층 집에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식물에 물을 주고 그리고 자기가 선반을 놓고 돈 그리고 차키 뭐 이런 물건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챙겨서 다시 나가서 꼭 캔 커피를 하나 자판기에 있어서 사 들고 시동을 걸어서 일하는 데 가서 일을 하다 점심 때는 빵 같은 걸 먹으면서 필름 카메라로 사진을 하나씩 찍고 이런 부분으로 잔잔하네요. 보면은 이분의 다른 시사되는 듯 이제 음. 뭐 조카분이 오셔가지고 갑자기 그 루틴이 깨지는 그런 거 어떤 그리고- 느낌인지 알겠네요. 약간 그런데 원더풀 데이즈라는 그 단어와 좋은 날들이란 뜻이죠 그냥 그런 부분으로 해서 보여지는 약간 리틀 포레스트나 이런 것도 좋아하고 저도 그거 그래서 재밌게 봤어요. 약간 인디라고 하기에는 애매하지만 그래도 그냥 네. 잔잔한 잔잔한 그리고 일상을 약간 주제로 그 일상에서 작게 일어나는 어떤 소동들. 어떻게 보면 그쪽에 가까울 것 같아요. 그냥 뭐 스펙타클하게 아까 얘기했던 블랙버스터 뭐 어벤져스도 보긴 봤어요. 근데 네. 그냥 느낀 거는 엄청 폭력적이네. 그냥 저기 뭐 시사하는구나 끝. 이런 느낌인데 취향의 차이가 확실히 다르긴 네, 하시네요. 그러니까 제가 호불호가 확실해서 그 도스님 어떤 영화 보세요? 저는 사람들이 많이 추천한 영화들을 많이 본 것 같아요. 이제 저도 실패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쵸. 이제 어떻게 그러지? 저 같은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 그럼 셋 다 그런 실패하고 싶지 않은 거네요? 모두 실패하고 싶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저는 좀 이게 또 들어가 있어요. 영화관에서 본다기보다는 집에서 영화를 사서 보거든요. 네, 네. 이제 구글 뭐 플레이에서 이제 네, 영화를 샵에서. 살 수 있는데 네. 할인을 해야 됩니다. 아. 할인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저렴하게 할인이 보겠다. 들어가는데 아. 제가 보고 싶었던 영화 뭐 예를 들면은 데드풀이라던가 네. 아니면은 뭐 슈퍼소닉이라던가 뭐 그런 영화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할인을 한다. 그러면 그때 한번 사서 봐요. 그 중에서 이제 유명한 거면 좋은데 보통 유명한 거는 할인을 잘 안 하는 나의 영화 취향은 할인이다. 결론은 그거 아니에요? 할인과 할인과 네. 그 어떤 할인과 장점? 대중성. 대중성? 할인과 대중성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아니 그럼 모치베님은요? 저는 실패하기 위해 영화를 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네. 영화를 실패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반반씩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얻는 150%의 행복감이 있어요. 좀 내 취향 아닌 것 같고 포스터나 예고편이 내 취향이 아닌 것 같아서 안 보면 그 세상을 모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이야기를 아. 영영 모르는. 근데 영영 모르게 네. 돼요. 음.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 재미없을 것 같은데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게 아니라 나 봤는데 말한 것처럼 역시나 재미없었어라든가. 근데 아니야. 나도 그런지 알았거든. 네. 나도 그래서 포스터가 너무 그래서 별로인지 알았는데 예고편도 별로였는데 그거 근데 우리나라에서 막상 보니. 마케팅을 잘못한 거야. 맞아요 그런 거 있죠. 책도 그런 그래요. 영화, 예, 음. 맞아요. 책도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고 있고 그런 걸 더 선호하기 때문에 확실히 네. 그래서 실패한 영화는 많지만 그래서 행복했던 영화들이 더 많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딱 김식 표류기라는 영화가 딱 네, 생각나요. 네, 네. 딱 포스터는 실망했는데 막상 안에 있는 생각보다 내용은 괜찮았어요. 엄청 괜찮다고 맞아요. 네. 그런 평을 받고 있는 영화잖아요. 그래서
그 배우 자체가 네. 전 연기. 제가 너무 좋아하는 배우거든요. 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탑 5 안에 들어가는 영화의 주인공입니다. 아는 여자. 아, 아는 그 여자. 이나영 배우와 네. 정재영 배우가 주인공인데 네. 그 당시 2000년대 초반 90년대 후반의 남성들의 판타지 같은 영화예요. 이제 내 주변에서 항상 나를 흠모하는 여자가 있는 거 몰래. 그래서 오. 내가 자주 가는 바에 이나영 배우가 나를 보려고 조금이라도 보려고 거기에 취직해서 바텐더가 되고. 대리만족 같은 건가요? 아니요, 그냥 그 어떤 로맨스를 보는 거죠. 아, 그 그런 환상이 있다며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구성이 좋았어요. 구성이 그때 그런 네, 그 그런 걸로. 네. 대사들 아무튼 그런 네. 영화를 좋아하고 또 이터널 선샤인 같은 영화를 엄청 좋아해요. 제가 아. 제일 좋아하는 영화가 이터널 선샤인이에요. 아. 인생 최고의 영화가 이터널 선샤인이고 두 번째가 라라랜드, 세 번째가 아는 여자. 이터널 선샤인 이건가요? 이 천사 만드는? 네. 네 제가 맞아요. 그 맞아요. 얼음 위에서 그 포스터 유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짐 캐리 나오는 제가 짐 캐리를 엄청 좋아하는데 짐 캐리의 전극을 볼 수 있는 아, 어. 맞아요. 네. 진짜 좋아요. 그 영화 인생 영화이기 때문에 그 세 편의 영화처럼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되게 강하거든요. 저는 언제나 부정적인 것보다는 좀 더 그렇게 그 안에 있는 주인공들처럼 긍정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보려고 노력하고 좀 그런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런 영화들이 다양하긴 하네요. 보시는 것마다 다. 네, 저는 그리고 뮤지컬 영화 엄청 좋아해요. 저도 뮤지컬 영화는 좋아해요. 그 좋아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 가면 쓰고 막 그 변태처럼 막 그 가면 쓰고라니요. 가면 쓰고 오페라의 오페라 유령. 유령 맞아, 맞아. 아니 이게 전혀 다르잖아요. 아니에요? 너무 말씀을 그, 아니, 아니 숨어서 그 무대 뒤에 네. 숨어서 막 이렇게 막. 제가 영화를 보고 감동을 받는 포인트는 죄송합니다. 그 블록버스터 안에 중에서도 네. 사운드적인 부분입니다. 아. 이 영화관이 주는 그 웅장한 소리 네. 여기에 완전 감명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음악이 좋으면 저는 영화도 좋아해지는 편이에요. 거기에 나오는 크리스틴이라는 여자 주인공이 있는데 여주인공이죠. 네, 여주인공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그 들어보실 되게 수 유명한 있고요. 노래잖아요. Think of me라는 노래입니다. 날 생각해줘요 라는 네. 노래이고요. 그리고 이거랑 또 하나 추천을 드리자면은 그 1997년도에 나온 헤라클레스 애니메이션 이게 저의 거의 처음 뮤지컬 처음 뮤지컬 처음 영화거든요. 맞닥뜨린 오. 맞아요. Go the Distance라는 노래가 나오는데 끝까지 간다라는 뜻이고요. 이거를 아마 이 자리에 없는 참치님이 이 노래를 좀 소속감을 느끼고 싶어 하셨었잖아요. 아 그래요? 그분이 이 노래를 들으신다면 되게 좋아하실 것 같거든요. 준하님 어서 돌아오세요. 가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네네. 네. 네, 여기 보면은 I will find my way. 나는 내 길을 찾아갈 거야. I can go the distance. 아무리 멀어도 갈 수 있어. I'll be there someday. 언젠가는 그곳에 가게 될 거야. If I can be strong, I know every mile. 내가 좀 더 강해질 수만 있다면 모든 길목길목이 다 값어치가 있음을 알고 있지. 나는 어느 곳이든 갈 텐데 내가 좋아하는 곳에 속히 있을 곳을 향하여. 라는 가사가 있어요. 지극히 사이보그님과 카뮤님의 그 네, 내가 소속감. 강해져. 니네들은 모르고 내가 강해져서 그래야 좋은 세상이 열리고. 왜 그런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아무튼 이 영화도 음악이 너무 좋습니다. 그 지금 이 영화 안에서 이처럼 네. 그 사이보그님도 그렇고 이렇게 음악적으로 혹은 어떤 다른 이야기적으로 굉장히 끌려서 영화에 감명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확실히 사람마다 다르게 받아들이는 게 다르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좋은 것 같긴 해요. 그래도. 누구죠? 이동진 작가가 했던 말 있잖아요. 그 영화와 책의 상관관계를 얘기해 보자면 영화는 술이어서 보면은 취해서 뭔가 감정이 끌어오르는데 책은 물이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보고 깊게 사유할 수 있는. 그래서 술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물은 없으면 살 수 없다. 뭐 이렇게 했는데 영화는 술이잖아요. 물보다 사람들이 좋아해요. 너무 네. 맞는 표현인 것 근데 같아요. 그 술과 물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비유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로서 우리가 문학적인 것을 영화로서 먼저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문학 책을 읽는 그 서사가 저는 되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원래 책을 안 읽었었거든요. 네. 근데 영화를 통해서 이야기가 주는 힘이 이렇게 대단하고 좋은 거구나. 근데 영화를 계속 보다 보면 사실은 비슷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네. 그게 IP 아까 게임 얘기하셨을 때 잠깐 나왔던 얘기인데 네. 네. IP가 그 옛날에는 새로운 이야기거리여가지고 사람들이 흥미를 가졌는데 네. 이제는
점점 그런 소재들이 이 과거 거를 차용을 해서 아.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돌고 돌기 때문에 네, 그래서 새로운 IP가 나오는 게 상당히 힘들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블록버스터급 영화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이 OTT로 가게 되면서 뭐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 같은 게 나온다든가 그런 식으로 제작 비용을 좀 더 줄이면서 맞아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종영한 정년이도 음. 굉장히 재밌게 제가 봤거든요. 네. 그 국극 우리나라 여성 국극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런 드라마가 사실은 예전에는 나오기 힘들었어요. 맞아요. 근데 그 웹툰 기반이거든요. 네. 그래서 점점 더 그 어떤 웹툰이나 소설들, 웹소설들을 영화가 점점 더 적극적으로 차용을 하기 시작했다. 기용을 하기 시작했다. 이래서 네. 좀 더 좋은 것 같지만 그래도 문학이 더 어떤 이야기의 다양성은 크기 때문에 영화를 막 보다가 더 이상 비슷한 이야기에 질려서 책을 읽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한정적이다 보니까 영화라는 거는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좀 제한적이잖아요. 네네. 네. 맞아요. 확실히 이제 책이나 이런 쪽으로 보면은 이게 참 다양하게 풀어내는 사람에 따라 다 다르잖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다양성에서도 많은 훨씬 약간 폭이 어드밴티지가 크죠.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럼 다음 이어지는 주제 같은데 그 도스님이 준비해 오셨나요 이거? 아,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네. 이 책을 보니까 네. 저는 처음 보는 영화 제목들이었는데 네. 에피소드를 보니까 재밌네. 이 영화 있죠 그런 게. 궁금한데? 네. 그런 네. 책들이 다들 있으실 것 같은데. 가가린 책이네. 앞쪽에 나왔던 가가린 네. 그거 네. 되게 짧더라고 영화가. 네. 그래서 한번 저도 이제 보려고 지금 마음을 붙잡고 하고 있어요. 지금 아직 보지 아. 못했는데 그런 영화 혹시 있으세요? 제가 질문 드렸으니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은 좀 3개 정도 골라봤어요. 네네. 일단 이 와. 책을 끝까지 읽은 게 아니라 한 네. 절반 정도까지 읽었는데 네. 그동안 딱 3개를 고른 게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좋습니다. 네, 이게 평이 그렇게 안 좋아가지고 네. 별론가 해서 안 보고 넘어갔었는데 책으로 써주신 걸 보니까 읽고 싶어지죠. 네, 그 영화 감독이 어떤 생각으로 만들었는지가 네. 같이 네. 들어가 있으니까 제목이 정말 네. 읽고 싶겠다. 오히려 제목 때문에 안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았대요. 맞아요. 그럴 수도 네. 있겠네요. 네, 은퇴했다가 다시 돌아서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맞아요. 뭔가 아, 교훈적인 걸 담으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평이 안 좋다? 너무 무리하게 메시지를 넣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으로 안 봤었는데 여기 오히려 책에 있는 내용들이랑 같이 이거 제목을 보니까 한 번은 봐도 괜찮지 않을까? 맞아요. 오. 정말 뭔가 정말 교훈적인 내용을 무리 없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약간 리틀 포레스트. 아, 네. 아. 저는 예전에 소개를 봤던 것 같은데 네. 어떤 내용인지는 사실 좀 그냥 흘려봤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어떤 행복이라는 주제랑 가장 밀접한 영화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태까지 네. 영화를 이 쭉 이야기해 주는 것 중에서 가장 행복에 대한 거, 자신의 행복에 대한 거를 알려줄 수 있는 영화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갑자기 이 영화가 보고 싶더라고요. 아직 보신 건 아니죠? 네, 아직 아. 다 못 본. 두 분이 보셨는데 너무 재밌대요. 저도 한번 보도록 김대리 하겠습니다. 김대리인데 김태리 나오는 거죠? 네. 도스님 지루하시도 몰라요. 저 괜찮아요? 저 장르를 막 가리진 않아요? 네, 왜냐면은 아하. 아까 얘기하셨을 때 사실 그 영화들이 생각났거든요. 태풍이 지나가면 그리고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그 영화들 진짜 감명 깊게 맞아요. 봤었거든요. 그거 재밌어요. 진짜 재밌게 봤는데 그렇게 아버지가 됐다. 그 일본 영화 아닌가요? 네, 네, 둘 다 맞아요. 일본 영화예요. 그렇죠. 네. 딱 이 말씀하셨던 그 영화가 딱 그런 감성들인 것 같아가지고 아. 바로 떠올랐거든요. 되게 되게 자극적이라기보다는 일상에 있는 주제들 가지고 이야기하는 영화들이라서 아마 이 리틀 포레스트도 약간 그런 느낌으로 맞아요. 시골에 네. 갔을 때 약간 네. 일상 도시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일상 음식들이 도시로 가고 많이 싶어하는- 나오고 네, 음식이 많이 거기서 나오고. 크림 브릴레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부분이 아. 너무 저도 좋았어요. 맞아요. 책에서도 얘기하는데 궁금하더라고요. 네. 요리도 괜히 해보고 싶고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또 요리도 한번 좀 하시잖아요. 하려고 하죠. 네. 아니, 얼마 어떻게 전에 하는지 감이 얼마 안 전에 잡혀요. 수육도 하셨대요. 수육 그 어려운 거를 어려워. 엄청 쉽대요. 본인한테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어, 크더라고요. 도스 네. 셰프예요. 시간과 정성이 들어가는 네. 수요. 아 그러면 요리 좋아하시니까 아마 재밌게 보실 것 같아요. 네. 또 하나는 어떤 영화가 있죠? 네, 마지막으로 하나는 제가 봐야 될 영화인데 안 본 영화 레디 네. 플레이어 원을 레디 플레이어. 네. 아 재밌어요. 보고 싶었는데 제가 영화관에 가는 경우는 무조건 2명 이상이거든요. 네. 저 혼자서는 잘 안 가고 여자친구랑 또 여자친구가 있으면 여자친구랑 가겠는데 네. 뭐 슬픈 얘기네요. 네, 그래서 영화관을 잘 안 가는데 레디 플레이어는 사실
게임 개발을 하시는 분들이면 한 번쯤은 보면은 정말 그렇죠. 네네. 네, 뭐 자기 분야든 아닌 영감을 받을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하는데 한 번도 어쩌다 보니까 한 번도 구경을 못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카뮤님 카미님은 그 어떤 저는 일단 영화를 본 게 아니라서 이 책으로서만 접했을 때 느낌은 사랑할 땐 누구나 최악이 된다. 여기서는 캐릭터들이 약간 정신 나간 것 같더라고요. 약간 연애를 하는데 이게 저게 원래 연애를 하나? 내가 싶을 정도로 약간 좀 이상한 느낌의 그런 부분이라. 근데 어쨌든 누구나 사랑을 할 거잖아요. 제목은 되게 카미님이랑 잘 어울리네요. 그렇긴 한데 저도 일단 이 부분에 대한 게 좀 끌린 게 있었고 그 9명의 번역가가 끌리는 것 중에 하나는 이분이 책에서 써놓은 것처럼 저희가 책 같은 경우에 번역할 때도 한 방 같은 데다가 그냥 몰아놓고 유출이 안 되도록 가둬놓고 한대요. 아 그래요? 진짜.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수능 보는 분들 있잖아요. 네. 수능 출제 위원들 위원장들, 진짜 한 지역에 가둬놓고 번역가 분들도 철통 보안이구나. 예, 그러니까 이게 퍼져 나가면은 문제가 되니까. 근데 그렇죠. 이제 여기서는 10페이지 정도가 외부로 유출이 되면서 그 이제 담당자를 협박하는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벌어지는 일들이 있대요. 네. 거기다 일단 번역가라고 해서 이게 재밌을까라고 솔직히 생각을 했어요. 이 책으로 설명돼 있는 내용만 봤을 때 원래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저는 재밌게 읽었네 책을. 그러셨네요. 일부분 저는 책이 나쁘다고 네. 하진 않았어요. 네. 구성은 괜찮다고 얘기했잖아요. 구성은 괜찮은데 제가 작가가 마음에 안 든다? 에세이에 대한 에세이라는 부분에 대한 조금 더 정의가 마음에 안 든다.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건 옆에 있는 모찌맨님. 마음에 안 드는 저는 그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괴물 이 영화 네. 원래부터 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네. 살짝 생활에 네. 바쁘다 보니까 좀 잊고 살다가 이 책을 읽다 맞아 이 영화 있었다. 음. 이거 진짜 주변에서 평도 좋고 제가 유튜브로 영화 비평하는 유튜브도 많이 보거든요. 근데 네. 이거는 다 너무 재밌다 그래서 보고 싶었는데 이 책으로 접하고 더 읽고 싶어졌어요. 왜냐면 인간의 어떤 여러 가지 각도 이런 것들을 영화로서 잘 보여주는 영화라고 생각해가지고 네. 너무 보고 싶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 안으로 볼 것 같아요. 오, 행동이 빠르시군요. 저는 그 컨택트를 보고 싶었어요. 컨택트. 네. 페이지 391페이지를 보니까 네. 발췌해서 조금 읽어드릴게요. 네. 네. 우리가 소설을 읽고 영화를 보는 이유 역시 비슷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고 그들의 시간을 참고해 우리의 시간을 충만하게 하고 싶어서다. 실수를 덜하는 삶을 만들고 싶어서다. 이 부분이 있는데 네. 저희는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생각을 나누잖아요. 그런데 이 여기 나오는 외계인들은 그 문자를 말할 때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섞여 있는 말을 한대요. 그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그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저도 그 영화는 한 2번 봤어요. 오, 이거 보고 싶군요. 네, 이거 왜냐면 너무 재밌어가지고. 근데 그 결말이 너무 흥미로워요. 그래요? 여러분들 꼭 보세요. 제가 최근에 빔 프로젝터를 샀거든요. 네. 알리에서 이번에 블랙 프라이데이 때 25,000원에 파는 거예요. 25,000원이요? 빔 프로젝터를. 여러분 여기 유튜브에 그거는 띄워드릴게요. 요즘에 유튜브에 제품 띄워드릴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어제 와가지고 포장 뜯어가지고 이제 천장에 쏴가지고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천장으로. 천장에. 네, 요즘 너무 좋아졌어요. 근데 사이버거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네. 그 천장에 쐈는데 이거 너무 파랗게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화면이 좀 파란 것 같다고. 그래서 네. 천장이 파란 거 아니에요? 눈이 너무 아픈 거예요. 눈이 너무 아프대요. 그래서 역시 장난감을 잘못 샀다. 제가 너무 싸니까 네. 너무 싼 게 비지떡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봤어요 기계를. 네. 필름 안 띈 거 아니에요? 필름은 안 됐어요. 앞에. 그래 처음 가면 그런 실수를 하다니. 싼 장난감이 문제가 아니었다. 네, 아주 기계는 멀쩡했습니다. 네. 네. 아무튼 그랬습니다. 네. 여기서 혹시 그러면 이 책에서 네. 우리도 아까 잠깐 얘기하긴 했지만 안 나온 영화들이 많잖아요. 저희가 본 것 중에서. 네, 네. 네네. 그런 것 중에서도 약간 추천할 만한 게 있으면은 하나씩 얘기해 보시면은 어떨까? 추천. 영화 러버, 무비 러버. 방금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나요? 근데 어떤? 전 더 많아요. 역시 이분 영화 많이 매니아는 봤다고 하잖아요. 영화 네. 그 맨프로머스라고 많이 들어본 네. 영화 제목이에요. 12,000년을 산 남자의 이야기. 종교인들이 싫어하는 뭔지 얘기. 알고. 종교인들 그 신성 모독이라고 음. 싫어하는 얘기인데 저도 종교인이긴 해요. 저도 카톨릭 신자인데 사실 종교적으로 볼 필요는 없고 어떤 네. 이야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한 네. 음. 남자가 12,000년을 산 거예요.
죽지 않고 계속 30살 언저리의 나이로. 그래서 맨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사회를 이루고 살아야 되잖아요. 안 네. 그러면 집시가 될 수밖에 없고. 네. 그래서 10년에 한 번씩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10년에 한 번 이사를 가고 한 20년 뒤에 그 마을 가면 30년 뒤에 그 마을 가면 네가 그 제임스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해서 또 아들로도 살아보고. 막 늙지 이런- 않으니까 네. 피하기 위해서 맞아요. 이사를 다니는 거죠.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제 아는 게 많으니까 네. 이제 교수로 활동을 해요. 어떤 지역에서. 근데 네. 이야기는 거기서 시작이 됩니다. 거기서 10년 동안 대학 교수로 지내다가 네. 10년이 됐으니까 자기 또 떠나야 돼. 네. 그래서 네. 10년 동안 알고 지냈던 역사학자 그리고 종교학자 또 무슨 여러 학자 그 교수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아, 교수님들을 자기 집으로 이사 가는 집으로 다 불러 모아서 네. 이제 이삿짐 빠지고 있어요. 막 이삿짐 빼는 사람들도 오고 막 왔다 갔다 하고 소파 하나만 남아서 거기 앉아서 네. 도란도란 얘기하다가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이 주인공인 제임스가 고백을 존이죠. 존이에요. 존인데 이 존이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라고 해서 네. 자신의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살짝 먼저 꺼내요. 네. 그런데 교수들이 흥미롭네. 그렇다면 뭐 역사적으로 이러지 않았을까? 많이 지금과는 많이 사람이 다르게 생겼을 것 같은데 역사학자는 어떻게 얘기하고 종교학자는 그건 너무 신성모독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근데 점점 이야기가 이제 자기 이 사람이 지금 너가 그럼 그런 사람이라는 얘기야? 농담하지 마. 막 하고 막 어떤 교수는 화내고 막 이래요. 울어요. 울고 막 이건 신성모독이야. 네가 지금 저 사람이 예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막 이런 얘기했어요. 네. 근데 그런 어떤 한 장소에서 네. 그렇게 흥미진진하게 눈을 뗄 수 없게 만드는 영화가 제가 그때가 너무 처음이어서 네. 여러분들한테 이 영화를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또 추천하고 싶은 영화 있으세요 혹시? 제목이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플로어였나? 이름이 지금 네. 명확하지가 않은데 그 각층 죄수들처럼 네. 갇혀 있는 방이 있어요. 근데 층별로 네. 나눠져 있고 그 가운데만 뻥 뚫려 있는 게 있어요. 그것도 저도 본것 뭔가 같아요, 어디서 그거. 본것 그러니까 그게 같아요. 제목이 제가 좀 그 막 기억이 안 나는데 음식 떨어뜨려주고 네, 뭐 이런 거죠. 음식이 계속 아래층 내려가면서 위에서 먹고서 이렇게 계속 아. 내려가는 아. 그리고 이 주기적으로 자리가 바뀌어요. 근데 이게 이 사람들이 다 죄수가 아니라 자기가 이거를 뭐 하면은 밖에서 뭐 소원처럼 이뤄준다 해서 그래서 지금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이야기 그 내용이 참 흥미롭거든요. 그런 걸 좋아하시는군요. 인간들을 마음껏 조종하는 내가 약간 전지적 작가 시점처럼 보여지면서 아니 제가 뭐 조정하는 건 인간의 아니지만 군상을 볼 수 있는 인간의 아까 군상. 그런 얘기하셨던 영화. 네네. 약간 영화라는 게 어쨌든 한정적인 공간이잖아요. 네. 그냥 블록버스터 같은 경우에는 진짜 넓은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영화에서 사람이 몰입할 수 있는 거는 한정된 공간이라는 그 아. 공간을 이용하는 게 제일 맞아요. 크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약간 저는 추천한다고 하면 약간 폐쇄된 공간? 그러니까 뭐 이스케이프 룸이나 이런 것처럼 정해진 공간 내에서 뭔가 발생되는 사람들의 그 심리 상태나 이런 것들에 대한 영화를 좀 추천하고 싶긴 하네요. 맞아요. 유튜브에 이런 영화들을 소개해주는 유튜버들 워낙 많죠. 많으셔가지고 네네. 진짜 그 잠깐만 설명해 주시는데도 이거 막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맞아요. 몰입도가 들더라고요. 생겨요. 네. 그러다가 그냥 끝까지 다 보고 다 봤다 이러죠. 맞아요. 그러고 안 봐요. 문제는 대충 이런 내용이구나 네, 네. 하고. 좋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는 제가 갖고 왔는데요. 네. 그 책에서 일단 로그라인이라는 정의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책에서 한번 발췌를 해서 읽어드릴게요. 작가가 자신의 작품을 한두 줄로 요약하는 것을 로그라인이라고 부른다. 로그라인은 항해사들이 바다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고 지도에 항로를 그린 일지를 뜻하는 용어다. 스토리의 로그라인은 이야기가 다른 길로 벗어나지 않게 하는 강력한 요약이다. 대중적으로 성공한 이야기들은 로그라인이 짧고 단순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내 인생이 영화라면 그 영화의 로그라인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어떻게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 전에 저기 한번 얘기했던 묘비명 있잖아요. 네. 근데 묘비명 그때 사이버건이 뭐라고 했죠? 답답해. 답답해. 그 전 옆에다 난 더 뭐 했었잖아요. 그때 네. 도스님 그때 뭐라고 하셨죠? 저는 기억이 안 나. 기억. 저도 잘 그럼 그냥 도스님은 그냥 묘비명 이름만 있겠네요. 그러면 기억 안 나니까. 묘명 이름하고 날짜 써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로그라인이 어떤 건가 이제 예시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천만 관객을 끌어들인 이병헌 감독의 극한 직업을 요약해 보자. 잠복 근무를 위해 형사들이 차린 치킨집이 소문난 맛집으로 대박나는 이야기. 이게 이게 이 두 줄이 로그라인이에요. 그렇게 한 줄로 요약했을 때 그때 내 인생은 로그라인으로 한다면 어떻게 될까? 되게 어려운 주제인데요. 네, 한번 그래서 얘기해 보고 싶었어요. 먼저 말해보세요. 카메님 어떠세요?
생각해 보신 거 있으세요? 저는 일단 2개 정도로 해봤는데 네. 초승달처럼 부족하게 시작하여 보름달처럼 풍족하게 느리다가 금음달처럼 비워내며 눈 감았다 진짜. 하고 어디서 뺏겨 오셨어요? 썼어요. 아, 진짜요? 너무 멋있어요. 와, 나 이렇게 써올 줄 몰랐네. 그거 말고는 그냥 시적이네요. 아니 네. 네. 그냥 한 줄로 요약하면 이거였던 것 같긴 해요. 네. 나의 세계에는 아직 없는 곳을 향해 간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제가 안 해본 일들을 점점 배워나가는 것 같고 맞아요. 죽을 때까지 그럴 것 같아요, 솔직히. 이 얘기 들으니까 저도 조금 로그라인 저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좀 생각 좀 해오라고 했는데 저도 생각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도대체 왜? 이게 왜냐면 들어보고 나도 한번 그 비스무리하게 한번 해보려고. 아하. 저는 네. 그러니까 해봐요. 어떨 땐 태양이었는데 안 되네. 저는 다르니까 태양 해보려고. 근데 저는 약간 지금 생각하면 그런 것 같아요. 네. 긍정적 시선과 위선 사이에서 갈등하는 남자. 그러나 결국 이 남자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 사람들과 행복하게 살다가 웃으면서 떠나는 이야기.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사실 지금도 제가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지만 항상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요. 이 사람들과 내가 그냥 좋게 지내는 것만이 좋은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우리가 맨날 투닥거리면서 이렇게 지내는 것도 어떤 관계에 중요한 일이 되지 않을까? 너무 또 그러면 안 되지 않을까? 항상 이런 걸 되게 많이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도 항상 번뇌하고 항상 방황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네. 그런데 어떨 때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사람들을 그래 내가 포용하자 그렇게 하지만 어떨 때는 되게 위선적인 모습도 제가 보이거든요. 네. 제가 사람은 너무 누구나 다 양면성을 가지고 있죠. 위선도 선이다. 근데 아니, 농담이고 틀만 아니죠. 위선은 선은 맞아요. 그런데 어쨌든 저의 그런 양면적인 좋은 면과 안 좋은 면 때문에 관계에 있어서 항상 고민하는데 어쨌든 이거는 로그라인이고 내 인생은 아직 ING고 만약에 내 인생이 ING가 아니라 한 편의 영화처럼 끝이 난 거라면 거기에서 로그라인을 만들어 본다면 이렇게 웃으면서 눈 감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렇게 문장을 만들어 봤습니다. 라이브로 한 것 치고는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냥 생각보다 잘하신 느낌이네요. 네. 아쉽게? 뒷사람들이 아쉽게? 부담이 너무 되는데요. 아쉽게요. 이거 이상해. 왜 나를 그렇게 제일 잘하셨어요. 나 제일 잘했어요. 네. 그분달. 네. 그럼 도스님. 저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긴 했는데 네.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을까라는 느낌으로 아직 써오지 않았었는데 아 그래요. 지금 딱 떠오른 거는 이거였던 것 같아요. 원이 되고 싶은 별에 굴러가는 이야기. 원이 되고 싶은 별의 굴러가는 이야기. 아니 너무 티적인 생각일지 모르겠는데 별은 원래 동그래요. 아니 잠깐만. 아니에요. 아니 도스님 완벽한 인생을 왜 그렇게 품어하세요? 네. 아니 별은 그래서- 원래 동그랗다고 그냥. 일반 뭐 다각형이 아니 원이 되고 싶은 다각형의 이야기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렇죠. 네. 수긍이 빠르네요. 왜냐면은 이제 저는 제가 네. 생각했을 때 제가 원하는 저의 모습은 잘 굴러가는 매끄럽게 굴러가는 네.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하는데 생각보다 제가 뭔가 어디선가 독특한 데가 가끔씩 나와요. 그 너드라서 그래요. 아니 너드남. 뭐 그럴 수 있을 것 왜 같아요. 이렇게 찔러대지 오늘? 네. 게임을 좋아하다 보니까 게임 쪽에만 유독 이 뭐라 동그랗게 굴러가고 거기서도 그 네. 안에서는 네, 동그랗죠. 그 안에서 동그란데 이제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이게 타원형 뭐가 이 혹이 나와 있죠. 너무 이쪽으로 가고 애호박처럼. 있으니까. 네. 또 다른 쪽에는 그 게임을 좋아하는 만큼 다른 부분이 뭔가 부족해지니까 이게 네. 또 어디는 또 움푹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원만한 사람이고 싶은데 네 이제 제가 아는 게 다른 사람들과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얘기를 하면은 살짝씩 엇나갈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내가 또 너무 오타쿠적인 오타쿠적으로 들어간다 하면서 약간 그러면은 조금 더 원만하게 좀 더 일반인처럼 네. 해보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원이 계속 되려고 노력을 해요. 다른 근데- 사람들과 최대한 비슷하게 하지만 저 혼자 있을 때는 그런 이제 근데 뭐라 좀 해야지? 슬프다. 저는 나 내 멋대로 왜요? 살고 싶다라고 하면 더 좋겠는데 그 좀 어쨌든 이거는 나는 사실 이렇게 애호박처럼 애호박 모양으로 살고 싶은데 네. 또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도 조금 되고 싶고 네. 그래서 그렇게 돼서 사실은
애호박도 굴러갈 수는 있거든요. 그 옆으로 굴러서 그렇지. 맞죠. 그래서 좀 그냥 어떤 애호박 같은 인간이었다 이런 걸로 하면 아, 좋다. 애호박 같은 사람은 네. 호박이잖아요. 네. 된장찌개에 송송 썰어 넣어서 먹고 싶어. 맞아. 썰어야 맛있어. 아, 썰면 썰면 동그래요. 썰면 동그래. 죄송한데 썰리고 싶지 않아. 아, 내 속내를 밝히고 싶지 않다. 네, 저를 칼질하다니요. 저는 그냥 깎여서 그냥 자연스럽게 되고 싶어요. 아, 호박이 돼버렸어요. 네. 어떤 원안에 무엇으로 채울지는 아, 전 얘기하지 내가- 않았어요. 아, 그거는 아. 뭐 알아서 채워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외견은 원. 네. 하지만 그 안에는 뭐가 있다고 다양하게 정의하지 채울 수 않았기 있을 때문에 거죠. 저는 뭐든 될 수 있다고 이, 생각해요. 이 탐독 이거 녹음을 진행하면서 네. 그 도스님의 어떤 저런 애호박 같은 모습들이 되게 좋았거든요. 좀 남들의 어떤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의 모습을 더 사랑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아.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뭐 이런 모습 그 좋긴 너무- 한데 너무- 저 있는 맞아요. 모습 네. 그대로가 좋은 거죠. 네. 너무 본인 사랑하셔서 연애도 안 하고 계신 거잖아요. 아니 그럼 소개나 시켜주고 얘기하시죠. 뭐지 이거? 네. 이렇게 이상한 되잖아요. 아니 여기 들어가지. 소개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 언제 날 잡으시죠 빨리. 네. 뭐- 여러분 독자분들에서 구합니다. 아니 그럼 저 말고 카비님. 네 갑자기. 그럼요. 저는 싫어하는 사람한테 누굴 소개시켜주지 않습니다. 아차차. 네. 아차차 그렇군요. 네. 왜 그랬어요? 네, 어쨌든 아무튼 그래요. 아니 그러면 네, 사이버님은 사이버거님은요? 아, 저는 이거를 들으니까 이건 사주를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주를? 아무래도. 사주풀이를요? 저 갑자기? 앱에 이제 운세 비결이라는 사주의 네네. 앱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제 초년운, 중년, 말년운이 있잖아요. 그걸로 로그라인을 쓰는 사람 처음 봤네. 미래까지 로그를 아주- 포함할 줄은 몰랐어요. 아주 있을 법한 내용의 그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나왔어요? 저거는 대체적으로 이제 고집의 힘이 좀 강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로그라인으로 만들어 본다면 그 이야기. 그걸 못 만들었어요. 아, 그래요? 네. 고집이 너무 세가지고 이야기가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뭐 큰 맥락으로는 비슷한 느낌일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약간 그게 아니에요. 고집 네. 고집을 고치겠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 그래요? 네. 고집은 고집대로 내 가져가고. 고집대로 살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저도 고치면서 왜냐면 고친다는 내- 것보다도 내 주장은 부드러운 힘을 그러니까 네. 내 주장은 꺾지 내보겠다. 않는데 사람들이 네. 봤을 때 그냥 부드러워 보이게 유연하게. 살고 싶다는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한마디에서 유연하게 살겠다. 아 본인도 그런 네, 얘기세요? 그런 느낌이죠. 아. 이제 대외적으로 네. 유연하지만 그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도 그쵸, 아니 모를 수 그쵸. 같은 있습니다. 얘기잖아요 이거. 진짜 너무 비슷한 무섭다. 느낌이죠. 내가 이런 사람들이랑 같이 앉아서 토론하고 너무 무섭다. 어쨌든 좀 이렇게 로그라인 만들어 보니까 그래도 재밌네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알고 내 주변 사람들이 어떤 기준을 삼아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지도 네. 좀 찾아볼 수 있고 아 이런 사람이구나 한번 알 수 있어.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네. 이걸 들으시는 그 청취자분들도 주변에 뭐 부모님들이나 친구들한테 이렇게 뭐 야 너의 인생이 영화라면 어떤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 어떤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한번 이런 얘기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맨날 술만 먹지 마시고. 본인 얘기예요? 누구한테? 지금 10년 전에 나에게 방금 보냈어. 이게 영화 얘기야. 영화 동감처럼 네. 그 10년 전, 20년 전에 누군가에게 이 말을 하고 싶다면 나 10년, 20년 전에 나에게 이 팟캐스트가 타임캡슐이 돼가는. 네, 타임슬립물로 한번 제발 고집스러운 나야. 못지면 제발 술 좀 그만 먹고 이런 사유를 해. 갑자기 나한테 다 얘기하고 있어. 이게 무슨 일이죠? TMI지만 어제 술을 마셔서 좀 찔렸습니다. 아, 아 그래요? 네 어제 아, 혼자서 그냥 혼자 금요일 꺼냈군요. 저녁이니까 칵테일 하나 만들어 마셨거든요. 아, 혼자 마시는 건 좋죠. 찔렸습니다. 상당히. 아무튼 아니, 여러분들도 뭐 그런 어쨌든, 네. 시간을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다음으로는 지금 제가 좀 얘기를 꺼내보고 싶네요. 책의 챕터에 보면 돈룩업이라는 챕터가 있어요. 거기서 좀 먼저 발췌를 해드리면은 돈룩업에서도 혜성의 충돌을 앞둔 사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인다. 혜성을 향해 총을 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술을 마시며 남의 뒷담화나 실컷 하겠다는 사람도 있다. 자기들의 결혼 비디오를 보는 사람, 아이를 목욕시키는 사람, 딸을 만나러 가는 사람, 마약을 하러 가는 사람, 거리를 불태우는 사람 등 그야말로 가지각색이다. 그리고 좀 다음에 나오는 문장인데 어쩌면 돈룩업이라는 제목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겠다. 지구의 종말을 깨달으려면 하늘을 쳐다봐야 한다.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 만약 너무 늦었다면, 종말을 피할 수 없게 됐다면 그때부터 하늘을 쳐다보는 대신 당신 앞에 앉은 소중한 사람을 바라봐야 한다. 여러분하고 좀 나눠보고 싶었던 내용이 내가 누군가를 소중한 사람이라고 느낄 때는 언제인가? 지금 여기서 지금 나왔던 거는 소중한 사람 바라본다라고 하잖아요. 마지막 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그 소중한 사람을 언제 그렇게 느끼게 되는지 그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저는 일단은 지금 여러분들이랑은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아이고 왜요? 난 애호박인데 잘리고 싶지 않다, 썰리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여러분과 이런 얘기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아니, 식으로 하지 마요. 괜찮아요. 아니. 맞아요. 괜찮아요. 제가 하나만 발언하면 이런 식으로 약간 모나지 않으려고 동그래지고 싶다는 이야기를 아까 했었는데 아니 그래서 빠지라고 했어요. 잘라내는 거잖아요. 안 돼요. 저희 같이 가야죠. 애호박도 품고 가야만 합니다. 내가 원했던 그림이 아니네. 동그래지려면 이런 애호박도 품어야 돼요. 내가 이제 소중한 사람, 내가 누군가를 소중한 사람이라고 느낄 때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제 바운더리가 그러니까 제가 딱 정해져 있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네. 네. 그 틀에서 가끔씩 벗어났는데도 그런 사람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아. 근데 그 사유가 나하고 진짜 이 사람 아니면 안 되겠다고 갑자기 뜬금없이 드는 생각이 있어요. 어. 제가 정해준 틀을 벗어나서 진짜 갑자기 감성적으로 거기에 확 들어온 사람들이 가끔가다 있어요. 진짜 드물긴 하지만. 불쾌하겠다 그러면 내 바운더리 아닌데. 네, 그러니까 네. 처음엔 당황스러워. 맞아요. 뭐야? 왜? 나 저 사람 별로인데? 그런데 갑자기 훅 들어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순간을 지나고 나면은 아 이래서 이 사람이 또 소중해졌구나. 알게 되는. 네, 그게 다시 피드백이 오는 게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 때문에 저는 좀 있고 지금 옆에 있는 모시매님이 약간 그래요. 저요? 안 그래도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 교수님이 아닌데. 지금 표정이 약간 그렇게 표정을 보고 있어서 맞아요. 내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아, 네. 아 진짜 처음 독서모임에서 만났을 때 이분 진짜 저하고 대화가 안 통했어요. 물과 기름이었어요. 와 진짜 극단적인 사람이었는데 상극이셨군요. 카미오님이 맞는 말 하는데 맞는 말 하는데 왜 이렇게 꼴배기 싫지? 약간 진짜 근데 아. 정확히는 제가 그런 것보다 이제 모찌매님이 약간 아 쟤는 저런 아이야라는 걸로 받아들이기 그런 부분이 있었고 네. 그러면서 대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저도 그게 좀 뭔가 풀려 나가는 게 있었고 훈훈하네요. 저 이렇게 훈훈한 거 싫어요. 그리고 이렇게 근데 이런 거 훈훈하려고 좀 제가 또 이해한 거 섞어요. 아니에요. 이렇게 훈훈하기 위해서 제가 이해한 거 아니고 그냥 저도 반대로 얘기하면 카미오님이 내 바운더리 안에 있는 사람은 아닌데 네. 뭔가 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도 똑같이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 계속 같이 있지? 짜증나게 뭔가 그럼 이유가 있겠구나. 근데 인생은 길고 내가 이거를 굳이 어떤 동기를 언어화시킬 필요 없이 계속 곁에 두고 한번 써먹어 보자. 왜 그럴까? 지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고 있고 ING고 이런 게 사실은 제가 항상 인생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설레임이 있는 관계. 그러니까 너무 가깝지 않게 설레임을 유지하면서 관계가 지속돼야 오래 지속될 수도 있고 조금 더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런 건데 어쨌든 이렇게 조금 저한테 이런 얘기 하니까 기분이 언짢네요. 원래 그런 거예요. 네, 너무 가까이 오지 마세요. 그렇게 가까이 가고 싶진 않아요. 도스님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고백의 현장. 아우 네. 나 뜨겁다. 정말 멋진 브로맨스였고요. 네. 멋진 브로맨스. 뚜뚜뚜. 뜨. 질문이 뭐였죠? 도스님 잠깐만요. 아. 죄송합니다. 너무 집중하느라.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소중한 사람이라고 느끼는 때 네네네. 네. 언젠가요? 저는 제 옆에 없을 때 생각나는 사람 딱 이거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또 없어가지고 아까 여기 없는 분 그분 얘기. 그분인가요? 네 튜나님도 평소에는 그냥 뭐 이렇게 팟캐스트 녹음하면서 자주 봐가지고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유독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사람은 정말 저 소중한 사람들이구나. 네. 가끔 친구들도 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네네. 그런 사람들은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고 맞아요. 생각을 하거든요. 이 근데- 성별이 근데 달랐으면 궁금한 게 보통은 성별이 달랐어요. 진심이 더 나와버렸어요. 좋았지. 아이고야. 진짜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뒤에 있었구나. 그럼요. 그게 연애를 하고 싶었다. 저도 뭐 참치군이 아니라 참치양이었다. 참치양이었다. 그건 아니고 이 성별이 다른 사람을 좀 더 보고 싶어 했다면 그런 상황에서 많았다면. 네. 아마 네.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성별이 그렇게 다른 되지 사람 않을까. 더 애모했다면. 보통 그 네. 인터넷 기사나 그 신문 기사도 하고 싶은 말 맨 뒤에 적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제일 마지막 단에 맞아요. 그 성별이 다른 사람을 좀 더 생각이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 사이버고님은 어떠세요? 저는 결혼하고 나서 더 그래진 것 같은데 네네. 일단 가족이 너무 소중해졌고요. 그리고 최근에 아빠가
아빠가 인공 관절을 하셨어요. 무릎에? 네, 그러시면서 무릎 보호대도 제가 사드리고 무릎 뭐 접었다 폈다 하는 의자도 사드리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소중한 사람에게 좀 더 이렇게 아이템적으로 챙겨주려고 하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왜냐면 그 카메님이 이렇게 크게 웃는 게 공감해서 그런 걸 거야 아마. 네, 아까 그 네. 저희 얘기하기 전에 잠깐 바나바입도 얘기했잖아요. 네네. 제가 모찌맨님 이제 바나바입 같은 거 영양제 알아서 건강검진 했는데 당 조심하세요. 약간 이런 판정을 네, 받아서. 공복혈당에 바나바입이 좋다고 해가지고 네, 그것도 영양제 여기다 띄워 주실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소중한 사람들이구나. 나에게 오래오래 봤으면 좋겠다. 영양제는 그런 10개 먹는 것 생각을 같아요. 운동을 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는. 자전거도 샀어요. 그래서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굴려야겠네요. 그 어떤 그 살면서 점점 더 중요해진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20대 때는 사실 뭐 그런 거 별로 없었잖아요. 잘 몰랐죠. 네네. 막 내가 제일 중요한 나이니까. 네. 이 이야기가 뭘 얘기하냐면 사실은 그 인간은 혼자서 살 수 없다는 이야기로 귀결이 되거든요. 왜냐면 맞아요. 평소에는 내가 혼자 지내는 게 너무 좋아. 근데 소중한 사람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아까 네.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상황에 맞춰서. 네. 근데 그것은 가끔 그렇게 생각난다는 건 언제든지 내 옆에 있다는 안도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너무 혼자 힘들 때 생각나는 거. 근데 그런 존재가 이제는 다시 볼 수 없다고 생각하면 내가 혼자 있는 거가 마냥 좋지 않을 거예요. 근데 언제든 돌아갈 곳이 있고 언제든 내가 소중한 사람을 생각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네. 가끔 생각나는 거지. 아마 그런 인물들이 멀리 떨어진다 그러면 너무 슬플 거잖아요. 평소에는 그런 생각을 하려고 하지도 않죠. 맞아요. 너무 우리가 죽음을 네. 맨날 생각하고 있지 않듯이. 맞아요. 그래서 좀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도 연말이니까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 너무 생각하지 말고요. 가족들을 말고 좀 생각해 주세요. 가족한테 저를 뭐 생각하지 마시고. 전화라도 하셔서 네. 사랑해라고 한마디 해주시고 맞아요. 사랑해라고 맞아 말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은 욕하실 거예요. 너 무슨 일이냐고. 사랑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정신 차려요. 뭔 소리야. 네, 잘 자요. 여기서 하지 말고요. 잘 자요. 집에서 하라고요. 저희 보시는 분들을 혹 들으시는 분들을 위한 사랑해.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제가 준비한 주제인데요. 저도 발췌를 준비한 게 있어서 발췌부터 한번 해드릴게요. 네. 하나의 사건에 유일한 진실이 있지 않듯 어떤 사람이든 하나의 얼굴만 지는 게 아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것 같아 라고 확신하는 순간에도 그 사람은 변하고 있다. 영화가 끝나고 우리는 영화 속 인물들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한다. 그들의 행동과 말투와 미묘한 표정을 떠올리면서 이해해 보려고 노력한다. 주인공 이오리는 우주 전체의 모든 것을 처음으로 되돌리고 싶어 한다. 마크 트웨인의 말을 빌려온다면 뭔가를 확실하게 안다는 착각을 버리고 아무것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우리 모두 그럴 수 있다면 요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아름다울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확실하다고 생각했던 것에 대한 배신이나 혐오한다고 생각했던 것에서의 깨달음 같은 거 말이죠. 네.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한번 저희가 감독 몇 회차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얘기했었는데 네.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아버님 장례식장에서 엄청 친했던 친구라고 생각했던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연락도 없고 오지도 않았어요. 네. 그런데 중학교 1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친구인데 저랑 얘기도 많이 안 나눠봤고 그랬던 친구인데 어떻게 아름아름 소식을 듣고 네. 혼자 새벽에 와서 이렇게 만나러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네. 하루 동안 그런 일을 겪은 거잖아요. 저는. 네. 그래서 이게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던 기분이랄까. 그래서 그럴 그날 것 뭔가 같아요. 각성을 한 느낌이었어요. 이게 뭐 나 친한 사람이 안 와서 싫고 뭐 좋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게 뭔가 내가 인생을 잘못 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는 이야기여서 네.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게 있는지 궁금해서 문장을 읽어보면서 나눠보고 싶어서 이야기를 갖고 왔습니다. 일단 사람에 대한 얘기보다는 네. 저는 그냥 사물적인 부분? 이거는 어릴 때 기준도 좀 있긴 한데 네. 곰팡이 같은 게 집에 쓰면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곰팡이 무조건 나쁘다라고만 생각했어요. 네. 어릴 때.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책을 다른 거 봤다가 음. 의학서적이었어 그게. 네. 어쩌다 보니까 네. 페니실린이나 이런 것도 다 곰팡이균이라고. 네. 맞아요. 그런 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소소하게 그런 걸로 보면서 내가 그렇게 기준을 잡았다 하더라도 이게 100% 맞지는 않을 수 있다 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무치매님하고 지금 있는 거예요. 나 곰팡이 같은 존재다. 약간 그런 느낌도 푸른 곰팡이.
네. 그러네요. 아니, 오늘도 그러니까 곰팡이 색깔로 옷을 좀 입고 와가지고 초록색이세요. 누룩 느낌으로 제가 술당 가야 되나요? 아니 뭐 어쨌든 간에 네. 그런 네. 느낌도 있었고 뭐 사람으로 따지자면은 진짜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 사람은 내가 무슨 일이 있으면은 진짜 같이 해주겠지. 그리고 뭐 같이 안 해주는 경우는 없겠지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진짜 거의 배신자처럼 진짜 근데 했을 때 그 이야기가 사실은 그 사람이 배신을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 사실은 감정이죠.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나를 사실은 좋아하는데 그때 갑자기 휙 돌아선 게 아니라 그 사람과 나와의 서사에 그런 어떤 알맹이가 없었던 건데 나는 있다고 생각했던 거야. 근데 그 사람은 평소대로 그냥 해서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슬프네요. 예, 맞아요. 아니 근데 확실히 근데 이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착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나는 이 사람하고 서사가 있었다고 생각했으나 실제로 상대방 쪽에서는 나를 받아들일 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었던 거고. 근데 그 어떻게 보면 제가 괜히 기대를 했다가 실망하게 되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자면 제가 그 사건이 있었던 날 사람들은 생각보다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이런 맞아요. 생각을 했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사고를 전환하니까 생각보다 사는 게 편해졌어요. 사람들은 다 날 지켜보고 있을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조금 더 자유롭게 사고할 수 있게 되고 말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싸구이보그님은 혹시 그런 거 있으세요? 쌀보그라고 했네. 싸이보그님. 그 배신이라는 네. 게 굉장히 부정적이죠? 마음이 아픈 네네. 일이잖아요. 부정적이고. 그래서 이건 뭐 일기장에나 써야 될 것 같은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일기장에 쓰려고요. 비비를 네. 근데 이거 사실 네. 지켜드려야죠. 뭐 토론하는데 뭐 얘기 안 하고 싶다는데 뭐. 네. 네. 근데 이제 혐오하다고 일기장에. 생각했던 것에 깨달음 같은 건 있었어요. 그래요? 네, 저는 워낙에 이제 배우는 거 좋아해가지고 여러 특강 같은 거 네네. 다니는데요. 네. 이제 사람도 이렇게 좀 사람의 어떤 면 이런 거 배우는 거 좋아해가지고 네. 네. 이런 면을 보고 이런 거는 좀 닮아봐야지. 이런 거는 오. 그렇게 행동하지 말아야지. 네. 좀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저번 주에 강연 갔다 왔잖아요. 무슨 강의를 아, 하시나요? 네. 김영하 작가님 그 작별 네. 인사 타이틀로 해서 그 강연 오셔가지고 제가 들었는데 너무 좋았어요. 정말 좋았습니다. 좋았습니다. 왜냐면 저도 이걸 일기장에다만 써놓게 할 했습니다. 말이 너무 많거든요. 네, 할 말. 이게. 따로 특집을 하셔야겠네요. 너무- 그냥 넘어가서 사실은 그냥 지금 교수님은요? 이거는 그냥 거기 저번 주에 그거 갔다 와서 맨 앞줄에 앉아서 좋았다고 얘기하고 싶어서 자랑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다음 주에 김영하 작가님 책을 할까요? 김영하 어떤 작가님 것 할까요? 아, 네. 괜찮네요. 작별 인사? 아니요, 저는 그거 하고 작별 인사 말고 네. 저기 단편으로 해보고 싶어요. 두 사람. 네. 오직 두 사람. 괜찮은 것 같아요. 좋아요. 어떠세요? 네, 그러면 그걸로 가죠. 네. 어쩌다가 정말, 이렇게 정해졌는데 네, 여러분, 팟캐스트 탐독 9화 다음 편은 김영하 작가님의 오직 두 사람. 지금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네. 잘 자요?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두스님 아이고, 어떠세요? 두스님. 네,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네, 네. 네. 저는 사람에 대한 배신은 아니고 네. 제가 생각했던 가치관에 대한 그 혐오했던 가치관에 대해서 네. 깨달은 게 있는데 네.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쯤에 이제 취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모습이랑 정말 반대인 친구가 있었거든요. 네. 저는 뭐 취업을 할 때 예를 들면 보통 자신의 능력을 100분 활용해서 취업에 성공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 친구는 이제 좀 더 능력도 능력이지만 사람들의 힘, 인맥의 힘으로 어떤 회사를 들어가야 되겠다. 정치적으로. 네, 좀 그런 그런 가치관을 가진 친구가 있었는데 그때까지는 엄청나게 싫어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도움을 받고 괜찮아졌다? 네, 근데 실제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요? 결론이 그렇게 되는? 아이고야. 네. 아이고. 그때 엄청나게 자존감도 떨어지고 이 뭐라 해야 돼? 죄책감 같은 것도 많이 들었거든요. 네. 이 아는 사람을 통해서 들어가게 들어간다는 됐다는 게 사실 그 당시에 저한테는 좀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능력도 안 됐고 결국에는 똑같이 이 친구와 똑같이 가게 됐구나.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일을 했었는데 그렇게 거기서 1년 정도를 했었거든요. 1년 정도 일하고 제가 진짜 원했던 일을 하려고 게임 개발 학원을 다녀서 지금은 이제 제대로 게임 개발 제 힘으로 들어가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후로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어떤 경우든 사람이 사는 방식은 여러 개다. 그게 내가 생각했던 올바른 게 아닐지라도 내가 그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림이 아니더라도. 네. 어. 그 사람한테는 올바른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제 삶이 정답이 아니라 그냥 선택한 길 중에 하나고 나는 저 길을 별로 되게 좋아하지 철학적이다. 않는다.
그냥 그 정도인 것뿐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이후로 그 친구에 대해 좀 많이 내려놨어요. 이 친구를 싫어 안 하진 않는데 차라투리 도스는 이렇게 말했다 같아요. 지금 철학 같아 되게. 그 친구를 막 엄청 좋아하거나 그러진 못하겠는데 네. 그래도 이 친구는 이러한 삶의 방식을 택했구나. 아. 이 사람을 비난할 게 아니라 비판할 게 있으면 비판하고 괜찮다고 하면 괜찮다고. 수용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수용하고. 어떻게 보면 그 친구는 그만큼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과 융화를 잘한다라고 네, 네. 말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것도 결국에 능력이기도 그렇죠. 하고. 게임으로 치면 스탯이 다르게 스탯이 맞아요. 그렇죠. 매력이 좀 더 넘치는 맞아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죠.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받아들여야겠구나 하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통틀어서 주제를 얘기하자면 네. 친하게 지내는 사람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내가 원해서 친하게 지내는 사람은 제발 이랬으면 좋겠다 나한테라는 마음으로 만나는데 진짜 큰일이 왔을 때는 자기도 어떻게 보면 배신을 할 것 같다라는 느낌을 알면서도 네. 실망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거 내가 만들어 온 서사거든요. 그런 네. 것들이 관계에 있어서. 근데 이제 살면서 그런 것보다는 내가 사실을 혐오하거나 싫어하는 사람들한테서도 뭔가 우리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해서 네. 지금 같이 같은 책상에 앉아서 잘 얘기하고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들도 얘기했잖아요. 저는 사람한테 그래서 기대를 안 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인생은 되게 다각적인 거기 때문에 네. 한번 조금 더 인간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으면 이 책을 통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주제로 한번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주제인데요. 제가 네. 갖고 왔습니다.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영화 라쇼몽은 한 사건을 다각도에서 살펴보는 작품이다. 숲속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에 대해 4명이 각각 다른 이야기를 들려준다. 무엇이 진실일까? 라쇼몽에서 진실은 중요하지 않다. 4명의 진술이 다른 이유가 중요하다. 각자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야기를 펼쳐나가며 인간의 이기심은 진실을 손쉽게 왜곡한다. 라쇼몽을 보고 나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 이 세상에 하나뿐인 진실은 가능한가?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신작 괴물을 보고 나면 라쇼몽을 떠올리게 된다. 3명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목적은 전혀 다르다. 라쇼몽의 주제가 손쉽게 왜곡되는 진실이라면 괴물의 주제는 쉽게 만들어지는 인간의 편견이다. 우리는 몇 가지 제한된 정보를 통해 인간을 쉽게 판단한다. 그러고 확신한다.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확실해. 잘못된 정보를 주변에 퍼뜨리기도 한다. 마크 트웨인의 말이 떠오른다. 공경에 빠지는 건 뭔가를 몰라서가 아니라 뭔가를 확실히 안다는 착각 때문이다. 네, 이 주제 아까도 비슷한 주제가 나왔지만 네. 같은 책을 읽었지만 혹은 같은 영화를 보았지만 서로 다른 생각을 하는 우리들은 뭐가 다른 걸까? 약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서 여러분 이 주제를 갖고 왔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말하면은 살아온 이제 세월에서 네. 경험한 것들 일단 그러면서 생긴 일종의 편견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일단 일반적이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지금 이거 비슷한 계열로 해서는 최초로 오리엔트 특급 사건을 봤을 때 당연히 범인은 한 명이라고 생각하고서 봤는데 최종적으로 범인은 다였어요. 그 스포일러 잠깐만. 알바예요? 몰라요? 한 김에 그냥 얘기해보죠. 근데 아니 어차피 여기 안 나와요 이 책에는. 뭐 그렇긴 한데 아니 근데 이 그거 너무 재밌는. 이럴 수가. 맞아요. 영화 보는 사람 너무 보겠지. 나 진짜 나 그 스포일러 에스퍼 제일 싫어. 스크롤 거 다 봐요. 물론 뭘? 옛날 소설이지만 그 최근에 그래도 나온 영화긴 해서 뭘 최근이 그것도 몇 년 됐는데. 5년 됐죠.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으니까. 근데 영화 재밌어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근데 영화로 보고 싶긴 해요. 보면 그 미장센이 되게 알아도 좋더라고요. 재밌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원래 근데 세 저는 번 그래도 보고 스포는 안 하는데 보통. 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자르죠? 이미 얘기했어요. 어쩌라고요라뇨. 아무튼 아니 어쨌든 간에 네. 그런 거 보면은 네. 일단 그 개인적으로 살아오면서 생긴 편견 네. 그냥 이런 관점들이 확실히 어떤 걸 볼 때 네. 거기에 대해서 참 다양하게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네. 저랑 어쨌든 도스님이랑 모찌맨이랑 사이버거님이 살아온 과정이 다를 거고 네. 그 환경이 또 달랐을 거고 네. 그리고서 그때마다 받아들이는 게 다를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게 제일 크게 작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기본적인 개념으로. 전 제 생각에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잖아요. 네. 알고 있으면은 더 그 상황에 대해서 좀 더 분석적으로 상황을 해석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조금씩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냥 단순히 가치관뿐 아니라 가지고 있는 지식의 양으로 이 상황은 이게 맞다. 네. 이렇게 해서 분석가. 이렇게 해서 이런 게 발견이 됐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서 내가 알고 있는 경우의 수가 많을수록 해결 방법도 뚜렷해지고 맞아요. 근데 그것이 어떤
그 어떤 일이 될 수도 있고 네. 인간관계가 될 수도 있고. 네. 네. 그런 의미에서도 차이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하나 더 붙이면은 네. 본인의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다고 신뢰. 생각해요. 신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 책에 대한 아니 어떻게 보면 사람에 대한 신뢰라고 표현하는데 네. 네. 그 책에 대한 신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음. 그 작가분에 대한 네. 당연히 이 작가에 대해서 약간 좀 긍정적인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네. 뭐 가치관이라고도 볼 수 있긴 하겠지만 네.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작가분을 몰라요. 이번에 토론에 대한 그 상태에서 아무 감정 없이 봤는데 악감정이 생겼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끝까지 이 토론 끝까지 계속 이렇게 악감정을 가지고. 아니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약간 사람 대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그런 네. 관계에 대한 이 관계성에 대한 게 하나가 더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이 네. 말씀하신 거에 이어서 얘기해 보자면 네. 어떤 한 사건 우리가 이제 이 녹음을 한다. 네. 탐독 8화를 녹음한다라는 생각에 있어서 우리 네 명의 생각은 다 다를 거예요. 다 네.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인종은 같죠. 근데 다 다를 거잖아요. 네, 인정도 뭐- 다를 수 있어요. 아니, 왜냐면 조상님이 조상님들이 다 어떻게 계실지 섞여 모르니까 있어요. 러시아 그럴 섞여 수 있고. 있죠. 네 맞아요. 네. 0.01% 중국 북방계냐 남방계냐 그렇죠. 네네. 다를 수 있어요. 저는 거의 중국 사람이에요. 아니 외모가 뭐죠? 더 갑자기 본인이 유전자가 아무튼 네. 근데 그거는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건데 사실 제가 더 깊게 얘기해보고자 하는 거는 마크 트웨인이 한 마지막 이 문장 때문에 네. 공경에 빠지는 건 뭔가를 몰라서가 아니다. 뭔가를 확실히 안다는 착각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내가 무엇인가를 안다는 착각은 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을 안다는 착각을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다. 그렇죠. 그래서 어느 부분 잘 안다고 생각해서 뭔가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네. 내가 원하는 답변이 안 나오거나 뭔가 문제가 심화되거나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막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사람은 한쪽 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주사위도 한쪽에서 봤을 때는 세 가지 면밖에 못 보잖아요. 네. 그래서 하물며 주사위도 그런데 인간은 얼마나 다각적일까. 내가 알고 있는 부분은 아직 그 사람의 일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네. 내가 오롯이 안다고 생각하지 말자. 그래서 조금 더 열어두고 그 열린 결말처럼.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과자를 좋아하는데 뭐 맨날 사가면 싫어할 수도 있지. 뭐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항상 생각을 멈추면 안 된다. 상대를 내가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계속 이 사람에 대한 생각을 멈추지 않고 하는 것. 네. 그래서 그게 사랑의 뜻이 사량이라는 것에서 왔다는 설도 있잖아요. 생각의 양.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하는 그 양이 많을수록 사랑을 한다. 그래서 오. 그 뭐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제 주소 갖다 들었는데. 붙인 거예요. 갖다 붙인 거긴 한데 네. 좋은 얘기긴 하네요. 그래서 어떤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다 서로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할 때 그 관계는 끝난다라고 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카뮤님도 도스님도 사이보그님도 안다고 생각하려고 막 생각이 들다가도 아직 난 이 사람들 잘 모른다 항상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하는 것도 있고 더 까는 것도 있고 그래서 매일매일 더 아이고야. 친해지려고 해야 되는 더 거죠. 친해진다. 네. 우린 아직 덜 친하다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사회적으로도 얘기하잖아요. 친한 사람일수록 네. 좀 더 배려하고 좀 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 이게 진짜 내가 알고 있다고 그냥 툭 던졌다가 네. 트러블이 나는 그런 상황들을 솔직히 사회 경험상으로도 그렇고 가족끼리도 특히 맞아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지금 이제 모찌매님이 얘기해 주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은 좀 더 사람들에 대해서 나를 제외한 타인들에 대한 사고를 많이 해야 된다. 그 생각 확실히 공감이 되는 내용이에요. 저는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걸 되게 즐기거든요. 네. 스트레스도 받긴 하는데 네.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해 하면서 즐거워해요 조금. 스트레스를 즐긴다고요? 스트레스 즐긴다기보다 저 사람이 나한테 네. 예의 없게 하는 것은 못 참고 스트레스 받지만 네. 이제 카면님이 항상 제 생각과 많이 다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거를 뭐라고 하는 건 장난이지만 네. 그 이렇게 저 사람은 항상 어떻게 저렇게 나랑 반대에 있지? 하면서 되게 재밌어해요. 맞아요. 약간 그래서- 그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즐기는 삶을 살고 있고 더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토론을 하는 이유도 여러 가지 주제를 갖고 와서 저 사람의 이런 일면에는 어떤 게 있을까라고 네. 토론하면 너무 재밌으니까 네. 항상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책에 그 관계가 안 좋은 삐진 친구를 달래주는 네. 방법이 나와 있는 구절이 있어요.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한번 얘기해도 되나요? 네네. 네네. 읽으시죠. 관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네. 네.
아 얘기 안 하는 게 좋을 것 해주세요. 오늘은 비밀이 좀 오늘 많으시네요. 오늘 뭐 나만의 비밀 얘기. 특집인가요? 아니 한번 이거 되게 적절한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140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엄마는 따뜻한 말 대신 음식으로 위로해 주었다. 크림 브릴레는 프랑스어로 불에 태운 크림이라는 뜻이다. 엄마는 속상해하는 딸에게 왜 크림 브릴레를 만들어 주었을까? 크림 브릴레의 생김새가 사람의 마음을 닮았기 때문일 것이다. 보드랍고 상처받기 쉬운 마음을 남에게 보여주기 싫어 튼튼해 보이는 막을 하나 씌워두었다. 앞으로도 무수히 깨지고 복원하고 다시 수리하고 부서질 마음의 긴 행로를 응원하려고 했던 게 아닐까? 혜원은 자신 때문에 삐진 친구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 크림 브릴레를 만들었다. 불에 타버린 설탕을 걷어내면 새하얀 크림이 드러나듯 크림 브릴레를 먹은 친구의 표정이 환해진다. 엄마에게서 배운 위로의 방법을 친구에게 사용하는 순간 혜원은 자신이 받았던 위로의 의미를 깨닫는다. 이 부분 재밌게 읽어가지고 아니 이 얘기 안 하셨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그러니까요. 너무 상황에 적절한 얘기. 그런가요? 네. 네. 도움이 되었으면 그리고 다행이네요.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아 맞아요. 약간 그러니까 지금 뭐지? 네. 라디오? 라디오 네. 그 스푼 듣는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우리 모두 그 막을 설탕 막을 가지고 있지만 음. 그 안에 또 부드러운 크림을 갖고 있고 저는 고집이라는 설탕을 갖고 있지만 너무 단단해. 그 안에 아 왜요? 많이 하지만 그걸 두껍군요. 깰 때 네. 쾌감도 있겠죠. 근데 안 깨져서 그 네, 그 안에 속살은 열이다는 거 토르 망치를 갖고도 안 알아주셨으면 깨지더라고요. 좋겠네요, 여러분. 예, 아무튼 이게 뭐다? 네. 크림 브릴레가 좀 잘못 만들어졌나? 너무 되었어. 맞아요. 너무 강. 하드 브릴레 약간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 이렇게 되게 다양한 주제로 얘기 많이 해봤고 영화를 주제로 글 쓴 책을 갖고 와서 이렇게 읽어봤는데 끝으로 한 번씩 얘기를 나눠보는 거 어떨까요? 이 책과 오늘의 토론에 대해서. 아니 오늘은 일단 기존은 똑같아요. 일단 책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일단 내용으로서는 솔직히 풍부하고 충족이 된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네. 토론 주제로도 여러 가지 잡을 게 많아요. 내용 발췌해 주시는 것도 들어보면은 그 일부분만 발췌한 건데도 다 좋아요 지금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일단 자기 주관이 명확하신 분들은 약간 좀 그래요. 안 좋다.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살짝 합니다. 저처럼 줏대없고 자기 주장 없는 사람들은 뭐지? 왜 갑자기 자기 비하를? 농담이고요. 아무튼 근데 사실은 이런 그 의견을 갖고 있는 게 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사이보그님은 어떠셨어요 이번에 토론? 네. 이 영화 산업이 지금 코로나 때 이후로 사실 많이 붐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그렇죠. 해요. 약간 하향 산업으로 됐고 사실 저도 CGV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아르바이트를 했었죠. 누구보다도 영화와 가깝게 있었지만 영화를 보지 않았고 저는 영사실에 계셨어요. 영사실에. 아. 네, 영화 틀어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 독립영화 음악도 만들어봤거든요. 맞아요. 음악도 만들어봤지만 독립영화 영화가 소개 한번 출연자- 해주세요. 네. KBS 열린 채널에 나의 정거장이라는 작품을 수상해서 거기 올라갔었죠. 네, 시청자 오. 미디어 무슨 상을 받아가지고 네네네. 감사하게도 그런 적도 있었어요. 제목은 나의 정거장이고요. 네, 제가 드라마 트루거로 거기에 참여했습니다. 저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링크 한번 여기다 달아놓을 테니까 한번 여러분도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갑자기 깨알 광고. 아니 근데 저희가 네. 만든 거고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료로 볼 수 네. 있는 거니까. 네. 심지어 말씀 안 하셨으면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랬어요. 링크가 혹시 안 띄워주시나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가만히 네. 있을 걸. 입이 강정이야. 요즘에는 그 영화보다도 미술관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동을 하고 있다고 해요. 영화나 책은 이렇게 타임라인이 일자인데 미술관은 여러 갈래로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경험에 좀 더 초점을 맞춘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책이나 영화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소비할 수 있는 콘텐츠 쪽으로 재밌게 소비를 하셨으면 좋겠다. 얼마나 이 영화 소개하는 책이 별로였으면 이 두 분 다 그렇게 자꾸 벗어나시. 자꾸만 벗어나고 있네요. 어쩔 수 없습니다. 네. 도스님은요? 저는 이 책을 처음에 읽었을 때는 이 책이 약간 영화의 전반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글을 쓰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할 줄 알고 그거에 너무 매몰이 돼 있어가지고 좀 제대로 못 봤다고 하면은 토론을 할 때는 오히려 이 책 말고도 영화 얘기도 같이 할 수 있으니까 좀 더 풍부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맞아요. 네네. 네. 전 책을 그렇게까지 많이 뭐 안 읽었다는 게 맞겠죠. 안 읽었었는데 그러다 보면은 책에 대해서 좀 더 다른 가지로 넘어갔을 때 제가 네. 알아듣는 게 조금 벅차기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아. 영화는 그래도 조금씩 알고 듣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얘기할 때 조금씩 가지를 뻗어나갔을 때 이런 비슷한 느낌 이런 느낌 하면서 좀 더
잘 알아듣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음. 느낌에서 오늘 토론이 되게 재미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 역시 너무 좋았고요. 근데 다만 한 가지 네. 그 오리엔탈 특급 열차 그거는 제가 아, 안 봤는데 얘기해가지고 너무 스포가 돼가지고 네, 알바 아니에요. 농담이고 영화 저 다 알바 봤고요. 아닙니다. 참 저도 오늘 토론 너무 영화 얘기랑 책 얘기 같이 해서 저는 원래 영화를 너무 좋아하는 시네필이라는 옛날 네. 단어가 있죠. 시네필. 맞아요. 아. 영화관. 네. 음. 근데 그런 정도의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네. 영화 얘기도 하고 책 얘기도 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다음 아까 말씀드렸지만 탐독 9화의 지정도서는 김영하 작가의 두 사람 오직 두 사람 아, 네, 네. 오직 두 사람으로 이런. 했으니까 이번에는 저희가 10화가 시즌 1 마지막이기 때문에 9화쯤부터 여러분도 한번 같이 읽고 한번 들어보시는 게 어떤가 생각해서 말씀 한번 나온 김에 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탐독 8화 팟캐스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오늘 고생하셨고 9화 때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잘 자요. 고생하셨습니다.